저는 와필드. 저는 전장이 비거린 아니구나. 좀 연습 좀 하고 얘기해. 알았어. 전장 거리를 얘기했다가 그만해. 깨기갱하고 바로 들어가는. 예. 근데 거리 얘기할 만하지 않아요? 그럼요. 요즘 형편없어졌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아우 좋습니다. 방향이 안 좋지 거리는 좋아요. 그래요? 네, 일단 민주당 전당대회 갈등이 좀 큽니다. 김민석, 정청래 두 후보 간에 서로 너 그러면 윤리위 제소하겠어 이런 얘기인데 그제 있었던 발언들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잘못된 개파 행위를 한 사람들, 상대 후보가 연설하는데 잘못된 비난과 선동을 한 사람들 모조리 윤리위에 제소해서 한 번도 만에 하나 지도부에 들어가더라도 윤리위의 심판을 받게 하겠습니다. 신천지 의혹 제기로 당을 공격하고 당원들의 가슴에 상처를 준 김민석 후보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반드시 윤리위에 제소해서 심판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일단 윤리위에는 한 명은 가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겠네요. 아 그러네요. 네. 어. 누가 되든 윤리위에 다 제소하겠다고 했으니까. 야, 그러니까 2등은 그냥 무조건. 윤리. 야, 지면 윤리위야 이제. 대선으로 따지면 2등은 무조건 기소. 원래 2등은 서울시장 출마했는데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원래 그 트랙인데 뭐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데 윤리위로 하면은 사생 결단이에요. 근데 떨어지면 윤리. 저희 윤리는 아니죠. 그럼요. 거기 네. 거기 윤리 심판원 아닌가? 거기는 심판원. 흥신소잖아요. 윤리원이 아니라 흥신소. 근데 이쪽 윤리가 좀 더 아프겠다. 막무가내여서 좀 더 무서울 것 좀 같긴 해요. 편하긴 해요. 흥신소라는 단어를 쓰고 참 오래되신 분이네. 요즘에 그 심부름센터? 뭐 탐정사무소라고 해야 되나? 심부름센터. 예, 하여튼 참 알겠습니다. 일단 유감입니다. 강승필 대변인 민주당 두 전당대회 네. 당 대표 후보 간에 네. 윤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저도 당 대표 한 전당대회 스텝으로 한 3번 뛰어봤거든요. 예. 그래서 심각하게 지켜봤는데 당 대표 후보들이 윤리 심판원 보낸다는 얘기 진짜 처음인 것 같고, 그건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예전과 다르게 이제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실명을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 근데 그래도 제가 좀 이해는 안 갔는데, 그러니까 근데 신천지 개입설 있잖아요. 예. 자꾸 이제 어떤 분들은 민주당을 위헌 정당이라는 위험에 빠뜨렸다라고 하더라고요. 신천지 개입설이. 개입설이. 근데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어떤 정치인이 신천지를 끌어들였다고 하면 예. 그 논리가 성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신천지가 본인들의 불이한 목적을 가지고 국민의힘에 접근을 했던 것처럼 민주당에도 그들이 접근을 했는데 왜 우리가 위헌 정당이 되죠? 그건 좀 논리적으로 안 맞다. 그리고 어떤 당원들이 그럼 나보고 신천지란 말이냐 그러는데 전 그것도 좀 뜬금없다. 아니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뭐 가입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뭐 잘못된 거지 왜 가만히 있는 내가 나한테 신천지냐 이런 말을 예. 좀 괜히 물타기 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요, 그 신천지 관련해서 위헌정당이라는 그 개념을 연결시킨 분은 이재명 현 대통령이에요. 아 왜요? 저희 당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신천지 의혹이 있을 때 네. 정교분리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위헌정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반사를 했죠. 그거는 이제 뭐냐면 그 안에서도 신천지와 같이 결탁을 한 건 하고 우리처럼 일방적으로 있는데 그들이 싹 들어온 거하고 좀 다르죠. 우리가 뭔 결탁을 해요? 그런 진짜 증거가 있어요? 재판을 통해서 어떻게 증명될 수사를 좀 거예요. 더 해볼까? 네. 민주당도 그럼 만약에 결탁을 한 게 조금이라도 나오면 아 그럼요. 위헌정당이에요? 그럼 혼나야죠. 왜 이래요 분위기가? 별로 유리한 주제가 아닌 것 같은데. 형 뭐라고 말 좀 해봐. 아니 언제 끝나는지 지금 지켜보고 있었어. 갑자기 끼어들 수도 없잖아. 이재명 대통령이 한 얘기라고 그게.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신천지의 위헌정당은 본질이 아닌 것 같고 예. 사실상 이게 정청래 후보 측에서 신천지를 갑자기 꺼내들었던 상황 이게 충청하고 부울경의 전세가 안 좋은 걸 판단하고 저는 신천지를 꺼내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예. 이게 사실상 뭐 신천지 문제는 수사 영역이지 당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처음부터 김민석 후보가 이 신천지 꺼낼 때 저는 굉장히 비판했어요. 이거는 합수본이나 경찰에서 해야 될 문제지 뭘로 당에 끌고 와서 어떤 걸 예. 되겠다고 그래서 마무리를 할 수 있냐 그거죠. 좋은 주제가 아니어서 김민석 후보 측에서 중단했는데
이게 충청을 볼 경우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생각만큼 안 나와요. 아, 안 되겠다. 신천지 꺼내자. 요거는 김민석 후보의 약점골이다라고 이제 신천지 쪽으로 갑니다. 신천지 쪽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 지금 정청래 후보 측의 가장 지금 아킬레스건은 명청대전이에요. 예. 이 명청대전이 계속해서 호남하고 수도권까지 펴지면 정말 맥을 못 출 거예요. 그럼 이제 신천지로 가서 결국엔 전선을 흐트러뜨리고 프레임 전환을 프레임 전환을 하겠다는 거라서 제가 오늘 이게 확실한 프레임 전환이라고 보는 게 정청래 후보 측에서 법적 조치를 했다더라고요. 예. 알림으로 예를 들어서 특정 종교 특정 인물에 대해서 신천지에 개입됐다고 하는 유튜버나 어떤 사람들에게 법적 조치를 조치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뭐라 했죠? 정청래 후보는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 주장이 명백한 해당 행위다. 예. 이에 대해 즉시 조사해서 근거가 없다면 중징계해야 된다. 이건 또 윤리 쪽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이게 해당 행위를 했다는 거죠. 이런 주장을 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전선을 확 바깥으로 이제 돌리는 예. 그런 효과다. 근데 윤리심판원 쪽에서 이거 받아줄 리는 없거든요. 나중에는 없다.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장수호장님은 뉴스명당의 명 앵커 장수호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막장 드라마죠 이제. 막장 드라마다. 거의 설명 다 해놨는데. 끝이에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너무 놀고 먹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앞에 주옥 같은 말씀을 숟가락 많이- 얹기. 많이 하셔가지고 너무 여기 숟가락 3개만 아니 갖다 생각해 주세요. 보세요. 이게 아니 어느 당의 전당대회 역사를 보더라도 그 상대 후보를 윤리위에 그냥 제소해가지고 심판받도록 하겠다. 이거는 선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경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처음 봐요. 그렇게 많이 막 티격태격 많이 싸우더라도 처음 이건 처음이라서 이건 막장 드라마예요. 이건희계 캔디님이 댓글로 캔디님? 네, 캔디님이 댓글로 벤치마킹 할 게 없어가지고 윤리위 제수를 벤치마킹 하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캔디님이 어제 시사인 유튜브에도 뭐 하나 다루셨던데 아, 그래요? 제가 답변을 하려다가 여기 하세요. 지금 하세요. 올라갈 때는 기업이 올라간다고 기업이 잘해서 주식시장 올라간다고 했는데 왜 내려간 거 가지고 그러냐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오르고 내리는 거는 다 시장이 하는 건데 시장이 하는 거고. 예. 올라갔을 때 그 정부가 너무 오바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지금 어지럽다라는 거 얘기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난장판이라니까요. 다시 막장 드라마 난장. 얘기해서. 어지럽다가 그 정도를 넘어섰어요. 그러면은 선을 완전히 막장은 넘어섰어.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아니 상대 후보를 윤리에 제소해가지고 심판받게 하겠다라는데 그건 주장이죠. 아니 그게 되겠어요. 그런 적이 아니, 없잖아. 예.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막장 드라마. 국민의힘처럼 윤리위가 국민의힘이랑 이렇게 비교하지 말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준을 설명을 높여야 드리는 돼. 거예요. 정당의 윤리심판원이나 윤리위는요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에요. 그래서 당 대표든 지도부든 윤리위에 제소를 한다고 해서 윤리가 전적으로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지 국민의힘처럼 이게 아니, 지도부가 한다고 해서 그거를 연계해서 그 심판하지 뜻이 아니라 않아요. 후보 간에 그런 얘기를 그래, 하는 게 그렇지, 어디 그렇지. 갔냐 그냥 주장일 뿐이지. 우리 당 뭐. 윤리위원회가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 이제 국민의힘보다는 국민의보다는 국민의 윤리가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죠. 많은 분들이 맥락을 헷갈릴 수 있으니 제가 재현해 드리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이 갑자기 분개하면서 지금 우리 당 윤리위원회가 독립적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했잖아. 정당의 윤리위원회. 원래라면 근데 본심 나왔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그 호남 가기 전까지만 드립을 하고 근데 좀 호남 심해요. 들어가서 안 할까. 너무 심해. 네, 이건 너무했어. 너무해. 너무했어. 좀 그리고 신박한 누가 될 건지 이미 이제 충청하고 영남권은 순회경선 결과가 나왔어요. 저희가 이제 그 내 당대표 득표율 그래픽을 잠깐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평론가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을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TN이 제작한 뉴스에 나온 그래픽입니다. 오. 출처를 저희가 밝히고 역시 깨끗해. 깨끗하지. YTN 잘해. 그리고 고PD가 또- 한마디 해주세요. YTN한테. 저건 TV라서 제가 라디오라서 좀 법이 얘기하는 달라. 다른 회사. 알겠습니다. 그 독립재산제라고. 근데 우리 신용상 결정 고PD가 더 잘해요. 네. 만약에 저 고PD가 있으면 막 튀어나올 거예요. 그런 후보들. 말 안 해도 기본이죠. 아, 그런가요? 그걸 꼭 얘기해야 되나? 네. 일단 충청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앞섰고 0.5% 정도, 부울경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또 앞서서 합쳐놓으니까 정청래 45.51, 김민석 44.52 해서 0.99% 정청래 후보가 앞서 있는데 전체 표차는 1,200여 표입니다. 저게 지금 여론조사 반영 안 된 거죠? 안 됐죠. 네, 네. 안 됐고. 여론조사는 언제예요?
맨 마지막에. 마지막에 지금 예. 하긴 했죠. 아니 그게 아니라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네. 발표를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들어가고요. 17일에. 예. 그다음에 전체 지금 표차가 1,200인데 권리당원 전체 숫자는 153만 좀 안 됩니다. 어우, 이걸 엄청나네. 감안하면 되고 충청과 불경의 비율로 따지면은 한 17%, 17%? 이 정도 비중입니다. 자, 일단 정청래 후보가 앞서 있어요. 윤석 대변인 남의 당이지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원래 바깥에서 보는 사람이 정확히 봐요. 김민석 후보가 이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어제 장 소장님의 쇼츠도 보고 노영희 변호사의 시뮬레이션도 저는 매주 듣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정청래 후보 쪽 얘기도 들어봤어요. 간접적으로. 근데 그쪽이 몇 주 전에 기세 있게 얘기했던 거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예. 일단 정청래 후보 그 표정 보셨어요? 부울경 발표할 때? 전혀 표정이 좋아하는 표정이 없었잖아요. 예. 그 생각보다 덜 나왔다는 거를 본인이 직감을 했다고 보고 앞에서 6분의 1 정도 개표한 거이긴 하지만 저 두 지역에서 그래도 한 의미 있는 표차를 벌리지 못한 정청래 후보 쪽은 좀 굉장히 당황할 것이다. 그리고 이 추세라면 김민석 후보 당선을 예측하는 게 무리가 없다 생각합니다. 윤석 대변인 말 김민석 후보 당선을 예측하는 게 무리가 없다. 일단 김민석 후보 축하드립니다. 네. 윤석 후보가 윤희석 대변인이 김민석이 될 것 같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좀 코막히신 것 같아 연설할 때. 원래 조금 이렇게 충농증 있어요? 비염이 있는 것처럼 좀 발음을 해요. 그러시구나. 비중경 만곡중 수술을 좀 요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본인이 수술 한번 해보니까 어때요? 저는 아직 못했잖아요. 아, 못했습니까? 요로결석 투병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피치 못하게 지금 연장을 다 했는데 완쾌 했잖아요. 이제 해야죠. 저도. 극복하신 거죠? 은퇴 수순이군요. 아, 이제 몸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당인데 예. 어떻게 보시나요? 먼저 서영주 선생님. 제가 봐서는 저기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윤석 대변인 말대로. 근데 이제 현재 스코어만 봤을 때는 표면적으로는 정청래 후보가 1211표 차 이기고 있잖아요. 예. 근데 본질을 들여다보면 김민석 후보가 충청과 불경 두 군데만 봤을 땐 신승했다. 신승. 그리고 여기에 선호투표제를 감안했을 때는 송영길 후보를 더해야 돼요. 예. 그러면 과반이 김민석 후보 측, 그러니까 친명 후보 측이 넘죠. 그렇게 봤을 때는 정청래 후보가 생각했던 충청에서 지난 전당대회에서 박찬대 후보를 6대4로 이겼던 그런 압도적인 승리가 나타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적지하게 당혹한 것 같고 부울경 특히 친노 중심으로 해서 예. 본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적자고 그리고 김민석 후보가 후단협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배척되는 배신자론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못 이겼다는 점에서는 사실 정청래 후보의 패예요. 패다. 그래서 사실 지금 불경도 이제 정청래 후보가 많이 유리한 현역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정청래 후보 측의 마음을 조급하게 해서 네거티브를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네. 했던 정청래 후보가 네거티브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쏟아내기 시작했다. 네, 장수영님은 전망은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봐야지. 김민석 후보가 이겨요. 그걸로 그냥 지난주에 정청래 후보가 이긴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긴다라고 했다기보다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가가지고 기세가. 막 진짜 엄청 붙은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처음에는 한 45대 20, 뭐 예. 7, 8 뭐 이러겠는데 지금 거의 붙었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이다. 끝이다. 그 그러니까 스케치 그거를- 혹시 스케치북 어제 그거를 스케치북? 넘어서기에는 이게 좀 힘겨워 보인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확실히 그 프레임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뒷받침 예. 누가 잘하나 이거예요. 이걸로 처음부터 계속 김민석이 갔어야 돼. 2주 예. 동안 허비한 거야. 신천지 때문에. 신천지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장 유리한 지역에서 정청래 후보가 저렇게 그냥 선전한 걸로 끝나지 앞으로 나왔을 때 이제 점점 더 많이 벌어져서 1차에서 김민석 후보가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또 듭니다. 과반으로. 그냥 막 지르는 거예요, 그냥 막. 뭐 일단 김민석 차가 후보 어딨어? 그냥 한 번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아, 1순위 일위표. 표, 1순위 표. 선호투표제 적용 안 해도 끝날 수 1순위에서 있지 1위표가 않을까. 과반이다. 1위표로 1등은 가능해 보이는데 과반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막 이렇게 자민의- 질러가지고 맞으면은 또 장성철 또 제가 잘 장문호. 맞히네 막 이런 거 막 질러요 그냥 막 이렇게. 아, 우린 다 틀려. 잠시만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맞춘 쓸지 적이 모르니까 없어 우리는. 편집 좀 잡고 갈게요, 고 PD.
자, 아니 그 어떻게 정도로 1순위 투표에서 김민석 후보가 과반 50%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판이 정리가 됐다. 정청래 후보는 힘겨워 보인다. 요 정도의 선전으로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최고위원. 네, 근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고필이 2번 커터 다시 한번 잡고 갑시다. 자, 2번 커터. 정청래 후보의 하나, 둘, 셋. 정청래 후보의 추세가 만만치 않아요. 지금 20% 후반에서 지금 거의 45%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예. 끝까지 가봐야 된다.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게임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예. 나중에 저기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서 아니 뭐 거의 뭐 배고프면 밥 먹는다 얘기고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분 말을 되게 설득력 있게 해요. 그러니까 표정이 좋아. 역시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평론가야. 명당. 명당. 네, 당 대표는 이제 저 시들해요 관심이. 그럼요. 맞아요. 맨날 보던 얼굴이 최고위원이죠. 그렇지. 세상에 그러면- 너무 재밌어. 그러면 최고위원으로 저희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볼콕 안 제발 하고 나는 볼콕 안 하고 최고 하고 갈까? 볼콕 이거는 한번 당대표. 아 그거. 근데 제가 공지사항이 있어요. 뭐. 볼콕의 저기 발언에 주의할 사항. 아. 이게 이제 어떤 그런 남녀 관계로 에이, 들어가면 그건 아니죠. 고소를 하겠다고 지금 저기 으름장을 그건 나눈 아니지.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아니 그 이지은 그 위원장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어휴 사람들이 있어요. 무서워라. 모르겠어요. 왜 그래? 아까 지들이. 현상만 얘기하면 되지 뭐. 누가 그렇지. 그거를 그렇게 해석을 해? 그렇게 아니, 얘기하는 사람 못 봤는데. 짤이 그렇게 도나 봐. 그런 짤들도 있어요. 짤들이 그건 좀 돈다고. 오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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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보자고요. 그 현장 영상을. 아니 그 지난 1일 날 대전에 있었던 합동 연설회에서 새누리당 위원장님도 지금 요 정말 장면입니다. 고생 정청래 많으셨다는 말. 대표인데 뒤에가 이지은 마포을 당협위원장. 마포갑 마포울에서 둘이 좀 친한 편이죠. 같으니까 볼콕을 해서 조승래 조승래 조승래는 성총장이 어깨콕 어깨콕. 하고 있어. 하트. 하트. 자, 잠시만요. 맨 뒤에 보니까 한숨을 쉬네요. 누가요? 다시 한번 뒷부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좀 다시 이상한데. 한번. 정청래 후보가 한숨을 지금 쉬네. 자 볼콕 지금 장난이에요. 초등학교 때 하는 짓이에요. 원래는 안녕하세요. 저 이지은이에요라고 했는데 정청래 후보 씨 살짝 웃고 있고 조승래 총장이 좀 썰렁하니까 다시 한번 콕 했어요. 저걸 씩 보고 웃고. 뒤에서 한 분이 왔어. 자 여기서 후 완승을 기침했어요. 기침. 기침이네. 기침. 기침이야. 네. 기침이네. 장기침. 저 냉정하게 장기침이구나. 기침. 네. 기분이 네. 좋은 것 같진 않아. 네, 장기침. 차라리 그게 맞지. 네. 기분이 좋은 것 같진 않지만 기침이다. 네. 그래서 이게 왜 볼콕으로 왜 그런 가는데 거야? 사실 뭐 장난으로 그냥 한 건데 뭐 부적절하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왜냐면 이제 저기가 이제 합동 연설회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뭐 전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다. 근데 지금 너무 지층 간의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다 나빠 보이는 거죠. 그것도 맞아요, 좀 맞아요.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일단 강수 근데 이제 그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저 이게 정확한 단어라든가 표현이 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 박성태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실히 이제 싫으니까 다 싫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건 깔려 있긴 해요.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진지함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냥 전 그냥 좀 뭐라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하여튼 불편해요. 자, 계속 얘기해봐요. 우리 들을게요. 천하의 강송필이 아니 저렇게 그 뭐라고 할까 이제 그 저 이지은 위원장이 저보다 나이도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원래 그 시대에 맞는 그 나이대에 맞는 연령대에 맞는 조크와 개그와 어떤 장난이 있는데 저거는 좀 불편해요 하여튼. 불편해요. 네. 저도 이제 순간 이렇게 했다가 다시 접은 게 있어요. 장 소장님이랑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거 잘라 들어오겠다 싶어가지고 하면 안 돼요. 안 했습니다. 불편해요. 생 소장님. 어른스럽지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 합동연설회가 굉장히 긴장돼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했겠지만 지나친 동료애다 정도로 표현하고 싶어요. 동료에 있을 수 있죠. 같은 지역구 옆 지역구 하니까 또 친천계의 맥락으로 대변인도 했으니까. 근데 저게 이 벌콕 한다는 자체가 행위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좀 뭐 동료애로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부적절하다는 표현이 맞는데 뭐 부적절하다는 표현까지도 뭐 고소 고발하겠다고 하니 예.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고 사실 민주당 전체의 이미지에는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것이다. 그게 문제. 그러니까 우리 당의 이미지를 깎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둘의 관계 저는 관심 없어요. 예. 동료애든 친하든 친척이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저런 행위가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반성을 하더라고요. 어른스럽지 못했다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가 생각나냐면 자꾸 생각이 안 나요. 그 단어가 그 예전에 꼬마 애들 학예할 때 앞에 이렇게 뒤에 알아요. 알지? 족두 쓰고 막 영감, 이렇게 뭐 이렇게 아, 하고 맞아 맞아. 딴다단단단 이거? 그런 느낌을 줘서 우리 요거 한번 맞추고 좀 갈까요? 유치하다. 오른쪽부터 시작해야 이게 됩니다. 군무가 항상 뭐가 있어요. 군무가 네. 군무가 주는 BTS처럼 파워. 학예할 때 많이 하지 저쪽으로 않아? 넘겨. 그렇죠. 알겠어요. 네, 저쪽으로 그냥 넘어가. 던져가지고. 네, 근데 넘어가시죠. 일종의 과공비례 느낌 음. 아주 좋게 표현하는 저게 무슨 과공비례 지나친 과공비례. 그냥 친한 척 한 거잖아요. 그래. 추앙쳐 근데 이제 과친 과거에- 비친. 과거에- 양양자 최고위원이 뒤에서 추미애 대표 어깨 만지는 거하고 저거하고 뭐가 달라요? 이렇게 저는- 얘기하면 되죠? 응. 어. 그러니까 친한 척 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은 굉장히 가깝고 나 이런 맞아요. 거 한 정도고 그거를 본인은 흥분한 것 같아. 전당대회장에서 내가 바로 뒷줄에 앉아 있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하려고 한 것 같은데 진짜 잘못된 거죠. 정치를 왜 합니까? 저런 정신 상태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양양자 최고가 추미애 당시 그 후보를 어깨 주무른 거는 사실상 그냥 이성간이고 여기는 아니 그러니까 동성간이고 뭔 소리야, 지금. 이성이라고 본 거예요? 이성을 잃었구만. 이성을 잃었어. 내가 동성간이고 그다음에 이성간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거라서 저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주의를 하셔라. 주의를 하셔라. 그 정도로 더한 넘어가면 것도 되니까. 많아요. 제가 보니까 뭐 네. 저거는 세월의 피하세요. 그래. 한민수 의원 춤춘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아 그거 좀 아라베스크? 찾아주세요. 아라베스크 춤인가? 뭐 그 얘기 뭐 있던데. 좀 뭐한거 내려올 때? 근데 그거. 근데 되게 유연하던데. 뭐 그런 게 그것도 한번 아까 댓글에 나오더라고요. 한민수 의원의 춤 네. 나오던데. 저희 당 2017년 전당대회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 여성 후보가 2등으로 최고위원 당선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신발 벗고 올라가서 막 아예 봤어요. 그거는 유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때 굉장히 비판 많이 했거든요. 그 최고위원 뭐 대표는 그렇다 치고 최고위원 전에 가신 분들이 너무 도드라진 행동을 한 특히 친청계 쪽에서 예. 야, 이 정도로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그래서 이제 이거 조금 더 나가서 얘기하면 한민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다음에 이제 본인 제공천 받는 거에 지금 이 최고위원 당선 여부가 너무 중요해져서 사활을 걸고 하고 있다. 강북을이 이제 박용진 전 의원 지역구. 예, 근데 네, 지금 이 부분에서. 정부에서 총리급으로 예. 가 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청래 대표는 약간 정청래 대표가 이런 재밌으신 정보감은 분이죠. 잘 있거든요. 내가 볼 때 약간 부담을 느꼈을 것 같아. 아, 네, 그래서 저 조금 딱- 받지 네, 않았구나. 받지 않았. 제가 보는 느낌은 그럼. 불편했다. 정청래 대표는 저런 걸 좀 안다고 많이 우겨서 그렇지 알 건 다 알아요. 그래서 약간 부담을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약간 어색하니까 조승래 총장이 그냥 그 어색함 풀려고 옆에서 자기도 어깨콕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 좀 그런 거에 네.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정청래 네, 대표 그렇죠, 그렇죠. 후보가. 네. 그래서- 아니 짜장면 이렇게 먹는데 뭘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친절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니, 네. 친근한 스타일은 차라리 아니죠. 박찬대 뭐 시장이 네. 차라리 조금 평소에도 장난기? 농담 시간만 나면 농담하시고 네. 그러는 거지. 알겠습니다. 근데 이지은 그 당협위원장이 사실 약간 이 분위기나 이런 걸 모르고 좀 과한 장난을 좀 사람에 따라서는 볼썽사나울 수 있는 장난을 지난번에도 쳤다. 설화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대변직 물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행동하는 거 제가 볼 때는 제도권 정치에서 활동하기에는 준비가 많이 덜 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정천 후보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게 예. 선거 측면에서도 이지은 그 마포 지역위원장의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을 누구하고 비교했어요? 윤석열하고 비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확하게 이거는 이게 그냥 인식상에 뭐야 대통령을 윤석열하고 비교한 사람이 지금 정청래
후보 뒤에 있다고 이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무 개입 가지고 불편할 수밖에 없을 거야 후보 입장에서는. 후보 근데 입장에서. 저기에서 뭐 이렇게 뭐 동료애를 과시하는 것들은 저도 말씀한 대로 동의하는 게 정천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맞득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보는 눈들이 많으니까. 많으니까. 보는 예. 게 많지. 그러면은 여기서 앞서 윤희석 그 네. 공다 선생께서 얘기하신 한민수 후보의 춤 사이를 잠깐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과거 기호 5번이구나. 5번, 5를 2번. 계속 하면서 5번, 5번, 2번. 5번. 그다음에 정천회 후보 2번. 5번, 2번. 5번. 근데 아래쪽으로 하는 게 저게 요즘에 유행하는 그래요? 춤사인가요? 저는 잘 난 몰라서. 모르겠어. 저게 무려 YTN에서 자료화면으로 어제 12시에 틀어. 그래서 봤어요. 저는. 저도 봤어요, 저거. 그래도 뭐 생각해보니까 본 거야. 과거 윤석열 어퍼컷보단 낫네. 아, 저 정도야 뭐 할 수 있죠. 그래. 비교할 걸 비교하세요. 어떤 자꾸 의미인가요? 저거하고 윤석열하고 그러려고 하지 비교하지 마. 마. 진짜 왜 와 그래? 저렇게 전선을 채웠구나. 아니 그- 탄핵당한 대통령하고 그게 아니 아니라 그냥 비교- 그때 아니지 비교가 아니지 안 돼. 그건 아니야. 내가 또 비교는 이건 비교하고 그러면 제가 이재명 대통령 발차기 네. 얘기해요? 발차기요? 발차기도 했잖아. 일단 그럼 나 윤석열 좀 더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 제 얘기는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당선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인정돼야 하지만 저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저는 보면서 위 아래. EX 아래. 사이. 노래 있죠. EXID. 그 연식이 있어 보이는데 네. 위 아래 위 아래 저게 저 위 저 연습을 엄청 했을 거야. 아래. 근데 저는 한민수 후보 저 정도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 진짜로. 저 정도는 그래요. 제가 사실 나빼드 윤석열 전 때는 뭐 이거 행위 그때도 그분도 선거 때 저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인 거예요. 발차기도 선거 때 하신 거니까 네, 그러니까요. 인정할게요. 네. 근데 저 그렇게 나는 춤췄다고 하길래 막 얼마나 막 이렇게 막 춤췄나 했더니 나 내려오면서 제스처잖아요, 저거. 아니 근데 제가 제가 이지은 야구할 거기는 때 정청원 대표도 이렇게 하던데 그런 것도 좀 야구? 같이 야후. 야호. 있었네. 야구할 때도 이렇게 하여튼 그것도 하여튼 좀 있는 거. 한민수 후보랑 4년간 근데- 같이 방송을 했던 입장에서 네. 어쨌든 잘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2000년도부터 알았던 분이에요 한민수. 국민일 기자로? 기자일 때부터. 그렇지. 근데 우리가 이제 저 최고위원분들 활약상을 좀 우리가 논평하는 거잖아요. 재밌는 저 쇼츠를 봤는데 고피디님한테 보내드렸거든요. 나 이거 보고 배꼽 잡고 웃었어. 뭘까? 김영호, 김영호, 최민희. 박쥐라고 했던 배경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 그거 내가 거꾸로 잡니까 아, 이게? 이런 게 자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송영길 후보를 김민석 후보를 두 후보를 다 지지한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박쥐가 이런 됩니까? 문제 그걸 제가 공개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 얘기가 본인에게 들어갔다면 사과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폄하 발언하면 안 돼요. 제가 의원님을 박쥐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영상이 있어요. 박쥐라는 언어가 나온 건데 그거를 맥락을 봐주셔야 하고 박쥐는 누굽니까?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라는 취지였습니다. 제가 왜 박쥐가 됩니까? 왜 그렇게 되는 건 제가 왜 박쥐가 되냐고요? 아까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드려- 본질을 지금 아니, 저 답변 잠깐 잠깐 멈춰주십시오. 아니 근데 저 말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천장에 매달려 잡니까? 제가 천장에 매달려서 잡니까? 제 어깨에 날개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한테 박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박쥐라고 했던 배경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날개가 달렸습니까? 내가 천장에 달렸으니까 날개가 달렸으니까. 아 참. 아유 진짜 박쥐라고 했던 배경을 근데 한번 저는 말씀해 보세요. 참 이게 창피한 게 최민희 후보가 저기 서미화 후보하고의 그렇지. 밑에서 조롱과 비아냥 주변 동료들과의 신랑이 네. 이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연설할 때 한 표 줍쇼 하는 것도 있었고요. 예. 저에게 한 표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표 줍시오. 한 표 줍시오. 한 표 줍시오. 한 표 줍시오. 발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대체 불가 정시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연설자는 기호 6번 이성윤 후보입니다. 후보 영상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사단을 비판했던 이성윤 위원에게 그다음 박쥐 논란으로 토론회 때 중요한 건 저는 뭐 이제 김용호 후보가 뭐 매달려자냐 내가 뭐 날개는 이것도 웃기지만 너무 뻔뻔하게 최민희 후보 거짓말해 버려요. 박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했잖아요. 그때 그거는 언어가 그 언어가 맥락이 맥락. 맥락이 그건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치인들이 아무리 이게 앞에 뒤에가 다르다는 비평을 듣고 있어도 최소한 본인이 한 말에 있어서 이렇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금방 드러날 거짓말 해버린다. 이러면 신뢰하지 않아요. 특히나 이 각 당의 지도부라는 거는 매주 3번씩은 국민들한테 얼굴을 비치고 그의 언어들이 맞습니다. 그 당을 평가하게 만드는 사람들인데 최민희 후보처럼 저렇게 거짓말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다. 그리고 그거 앉아있다. 생각해보세요. 민주당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최근에 친청 쪽 분들 인터뷰를 쭉 했거든요. 친청. 네. 다했지, 한민수, 이성윤. 최민희, 정청래, 이성윤 네. 이렇게 순으로 다 했는데 뭐 저는 친청이 입장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네. 이재명 대통령과 다른 생각 주장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누가 봐도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친명이다 거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극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다를 수 있죠. 그리고 당과 대통령이 꼭 같을 필요도 없고 당은 당연히 당의 입장을 대통령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비판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실컷 다르게 행동해놓고 우리가 지키고 있다. 이게 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걸 많이 물어봤거든요. 계속 물어봤는데 제가 바본지 아십니까? 그냥 이랬지. 대화가 일단 내분이 다 안 돼. 다른 얘기 하시더라고요. 무조건 우린 다 친명이래. 아니 근데 이런 상황 따져 보니까 누가 봐도 친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아니 대본 놓고 유시민 작가가 정청래 후보 말고 다른 사람을 찍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다 계속 내가 물어봤어 억지로. 근데 계속 친명이래. 대화가 안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화가 안 되면 사실관계를 가지고 대화가 안 되면 그렇죠. 이건 정말 힘들겠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소수당으로서 국회 상임위원장에서 맞닥뜨린 상황이 딱 그거예요. 네.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상임위원장이 뭐 최민희, 뭐 서영교 이런 네. 분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국민들한테는 이제 서로 싸우는 모습만 이제 연출이 된다. 그래서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민주당에서도 최민희 의원 바로 저 김영호 의원한테 저렇게 거짓말하고 뻔뻔하게 그건 언어였고 맥락을 봐주셔야지.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해버리면 같은 당이니까 저 정도 넘어가는 거지 선거니까. 네. 실제 상황에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입장이 다른 가운데 의사 진행을 할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걸 좀 봐주시길 바라고. 그 최민희 의원이 극명할 때 제가 굉장히 놀라서 저 극자가 이길 극자는 아니겠지. 이중의 의미로 뭐 지극한 예. 극자를 써서 극친명이란 얘기로 저는 들었지만 야,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다 맞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저분이 최고위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무려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호남하고 뭐 수도권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그럼 이제 뭐 1위든 뭐든 간에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제 최민희 의원이 뭔 소리 할까?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많이 갈 것 같다. 그게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 근데 저는 제가 뭐 사람에 대해서 좀 그냥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거지만 막상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 딱히 당 대표하고 어긋나는 메시지 안 하고 못 할 겁니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지금 친청 세 분이 다 그럴 수 있다고 뭐 봐요. 그런 예상이 있죠. 네. 빛의 속도로 친명으로 바뀔 거다. 뭐 네. 그런 얘기 있죠. 만약에 되고 난 정청래 다음에.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되면 그러면 지금 기조가 계속 쭉 가겠지만 당 대표는 김민석 후보가 됐어. 근데 뭐 친청계에서 뭐 2명 들어갔어. 그러면은 이 구도 자체가 7대2인데 뭐 그리고 아예 그런 구도를 떠나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이제 이해됐다. 앞서 장성순 소장님이 네. 커트 1번과 커트 2번으로 각기 다른 얘기를 했잖아요. 김민석 후보가 될 거냐, 정청래 후보가 될 거냐. 네. 우리가 1번 커트, 2번 커트를 이제 상황에 따라 쓸 수 있는 건데 지금 최민희 후보가 그렇고 있네. 근거를 남겨놓는 거야? 그러니까 친명이죠. 나중에 요것만 하이라이트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친명이라고 안 하고 극명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은 친청 팀 정청래 팀인 것은 분명하고 본인은 정청래 후보가 됐으면 좋겠고 예. 정직해서 좋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정직하잖아요 정청래 후보가. 예. 왜냐하면 6.3 지방선거도 승리했고 승리했다. 대통령은 틀렸다고 얘기하고 있고 보안수사권 수기해달라는데 싫어요. 보안수사권 폐지할 거예요. 예. 정직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대통령한테 맞서겠다라고 드러내는 게 마음에 들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은 극명인데 몸은 친명이다. 이건 뭐예요? 친명이죠. 저는 이 최민희 후보에 대해서는 딱 극명한 거는 예. 친명이 아닌 게 극명하다. 극명하게 드러났다. 네, 극명하게 근데 드러났다. 두 분 좀 창피하지 않아요? 방송 평론하기? 저는 이미 평론
입이 창피해요. 이미지 더듬잖아요. 왜 창피해? 왜 뭔데요? 아니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 때는 상대방을 다 윤리위에 심판하겠다 그러고 네. 이 최고위원들 네. 박쥐 얘기나 하고 있고 전당대에서 볼콕이나 하고 있고 이런 전당대회 없었잖아요. 근데 집권 여당 전당대회에서. 저는 그래도 안 이번 창피해요? 전당대회에서 네. 정말 발굴 인재들이 있어요. 누구? 서미화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일단은 좋은 쪽으로 보면 제 질문부터 답을 하시고 잘하고 있어. 대화가 안 되네. 그러네 최민이랑 비슷한 거였네. 근데 저는 딴 소리라네. 아니 뭐그 최민팀 정청래건 저 뭐 나중에 뭐 당 대표가 됐건 뭐 최고위원이 됐건 아니 뭐 정부가 또 잘못하고 있으면 지적해야죠.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라 다만 근데 좀 그 극단적인 말 쓰지 말고 갈등처럼 보이지 말고 그리고 부끄럽네요 사실. 그럼 부끄러운 면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희화화되잖아요. 네. 저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정부의 정책, 입법, 예산 이런 것들 다 결정하잖아요. 기조를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런 수준의 분들이 그렇죠. 참 최고위원이고 중요한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행하지 않느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저도 불행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저는 인정. 그러니까 지도부에 친청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뭐 만에 하나 뭐 친명계 당 대표가 됐을 때 동화돼서 다시 뭐 친명으로 줄을 서는 건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요. 예.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선택이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떤 정치인에 대한 인성을 평가하고 품격을 평가하고 태도를 평가하는 것은 당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그 우리 민주당에 대한 수준을 혁혁하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정치적인 자질에 대해서 이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에는 지도부도 되고 그냥 가방연정도 하고 몇 선씩 해서 그냥 가는구나.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러면 민주당의 161명은 요 정도? 이게 저는 안타깝고 부끄럽다는 얘기죠. 저도 이제 정청래 대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조정식 국회의장 그 발언 나왔잖아요. 연임 개헌. 그거 물어보니까 안 된다 하면서 언론이 악의적으로 해석해서 제목을 봤어요. 봤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정청래 대표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때 능력은 뭔가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에 대한 그 능력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머리도 좋은 편이고 미디어도 이용할 줄 알고 그리고 그건 다만 인정해줘야지. 이제 너무 강성지층에게만 속아서 제가 그건 비판적인 건데 근데 이번에 좀 그런 게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조정식 의장이 이렇게 말한 걸 어디 언론이 악의적으로 해석했냐. 내가 어디 그대로 읽어주겠다. 그랬더니 아니 가짜 뉴스라고 아니 낚였다고 했어요.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고 이래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언론 낚였다고. 뭘 낚고 조정식 의장이 그냥 얘기한 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분도 이렇게 하면 대화가 안 되겠구나. 선민의식이 있어요. 네? 선민의식이 있다고. 선민의식? 내가 젊을 때부터 이렇게 용기를 내고 다른 사람 못하는 거를 해서 민주화를 이뤘고 그 이후에 정치권에 투신해서 여기까지 왔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다 맞아. 내 판단은 틀릴 리가 없어. 당신 지금 딴소리 하는 거야 이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뭐 최민희 의원도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뻔뻔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고 아까 당선되면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 대통령 된 것처럼 한다. 뭐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뭐 내각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한 거 대통령 된 것처럼 얘기해 뭐 하는데 김민석 후보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 중하게 쓰이게 하게끔 도와주겠다고 좋은 말을 했단 말이죠.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죠. 할 수 있는 얘기지. 경남에서 그 해야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런 식으로 곡해해서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말하는 장면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제 뭐 최고위원도 되고 한 분은 뭐 대표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할 텐데 저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정치 유형에 대해서 철퇴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왔다고 봐요. 산업혁명의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국민들이 진짜 내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생각이 유연해서 잘 바뀌고 뭔가 적응력을 높게 국가를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전처럼 우린 이리로 가야 되고 그래도 뭐 우리 지역인데 예. 뭐 우리 어디의 편이네. 아들인데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시기가 온다고 저는 봐요. 마지막
정치 유형을 보여주고 계신 두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정주영이다. 제가 한 말씀 좀 아니 그만해요? 그만해요 이제. 뭐 계속 다른 얘기도 해야 되니까. 상태가 하실래요? 부탁을 하더라고. 부탁 그만 좀 해. 그만 좀 해. 한마디 짧게 20초. 근데 이제 민주당은 당대표 선거는 아까 장 소장님께서 잘 정리하신 것 같고 최고위원 순위는 사실 어때? 오 진짜. 바뀔 것 같아요. 최민희 1등 못해요? 저는 그 순위가 호남 수도권을 거치면서 바뀌어요? 예전에 정봉주 후보처럼 추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그러냐면 합동연설회가요 오. 지금 한 차례 치러졌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투표는 합동연설회 이런 그 논란이 그러네. 있기 전에 이미 된 부분들이고 부울경도 물론 충청 합동연설을 보고 있었지만 이번에 이제 강원 제주 그다음에 저기 대구 경북 예. 여기도요 투표는 이루어지고 주말에 또 합동연설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후보에 대한 평가 현장에서의 평가는 딱 한 번 이루어진 상태에서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4번이 다 치러지고 나면 합동연설회가 그리고 나서 이제 호남 수도권 올라오기 때문에 일단은 순위는 최고위원 순위는 있다. 바뀔 수 있다. 그런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위는 바뀔 수 있다. 최민희 형은 그래도 들어가긴 하겠죠 5명에. 저는 못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못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한 40%는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1순위로 최민희를 찍으면은 20% 이상은 남지 한민수 않을까? 후보가요. 네. 나름대로 선전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김용민 의원이 페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지난 1일인가요? 봉하마을에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님에게 하듯이 숙제 다 끝냈습니다 대통령님. 아 기분 좋다라고 하고 계시지요? 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그 전날 본회의 의결이 된 거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여기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 씨가 지옥에 나가세요 라고 댓글을 올렸습니다. 실명을 아예 밝혔어요. 부산 돌려찾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김용민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올린 거예요. 김용민 의원 올린 글에다가 바로 댓글을 달았어요. 예,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서영주 소장님부터. 김용민 의원이 저는 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완료하고 나서 자꾸 정청래 후보도 그렇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찾아가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물어봤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님한테 보안수사권 폐지를 완전히 하는 것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이라고 예. 왜 본인들이 마음대로 규정하고 노무현 대통령 뜻이라고 하죠? 그렇죠. 사실상 곽상원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데 예. 곽상원 의원은 가족이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뜻이 아닐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반대표를 유일하게 던졌어요. 근데 왜 본인들의 정치적인 어떤 부속물처럼 노무현 대통령을 자꾸 활용하는 것들. 그리고 그 댓글에 노무현 대통령의 그 인사하는 사진 댓글에 부산 돌려찾기 피해자가 지옥에 나가라. 예. 이게 뭡니까? 저는 사실상 개혁이라는 것이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본인들의 훈장처럼 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국민들한테 실익이 되느냐를 좀 보고 가야 되는데 예.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차피 법이 통과됐으니까 최소한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해서 법이 시행되기를 바라고요. 예. 김용민 의원이라든지 우리 민주당 내에서 이거를 정말 본인들의 어떤 성취물로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 책임져라. 박제를 꼭 해놨으면 좋겠어요. 박제를 해내야 된다. 예. 그러니까 피해자 사건 형사 피해자들이 만약 보안수사권 폐지로 제대로 여기에 대한 그 절차가 늦어지거나 안 될 때 이때는 지금 막 강행 처리한 분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정치인한테 제일 책임지라면 본인들이 부담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공천이에요. 공천. 그래서 공천 그 감점으로 마이너스 30%. 만약 국민 피해가 발생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뭐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저는 요즘 느꼈는데 예. 그냥 결과적인 총평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 지지자나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던 그 검찰 개혁을 뭐 좀 찝찝하게 된 것 같다 그런 느낌. 그러니까 개혁을 했으면 누구나 다 이제
임무를 완수했다는 마음에 속이 시원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안심이 돼야 되고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고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이제 민주당 구성원들 안에서도 이게 누구는 잘 됐다, 누구는 이게 잘 된 게 아니다라고 의견이 갈려버리니까 예. 이게 과연 개혁이 돼버린 건가? 그러니까 좀 상처난 개혁 뭐 이래가지고 인식 자체가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당이 이번에 그래도 개혁을 좀 했네. 검찰에 뭐 수사 기소 분리해가지고 뭔가 세상이 좀 바뀌겠네, 진일보하겠네 이런 인상을 결국에는 중도층에게도 못 준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지금 뭐 성덕님께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분은 정말 얼마나 화가 날까. 김용민 정말 지옥 가라는 말은 진심이었을 거다. 김용민이야 박은정, 서영교, 정청래 기억하길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한 건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선님. 2028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이번에 그냥 막 강경하게 밀어붙인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공천 못 받을 것 같아요. 많은 국민적인 피해가 나타나고 그것이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나고 이 사람들을 공천하면은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지 못하겠다 그런 여론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 희생양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번에 강경파 예를 들면 5인방 예.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공천을 완전 배제하는. 그래서 진짜 그 부산 피해자분이 한 것처럼 정치를 못하는 지옥문에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만들어야 되니까 보안사 폐지 뭐 7인방 해가지고 장수현이 만들어가지고 네. 좀 뿌리면 실적 네. 그런 거. 실적? 실적. 옛날에 뭐 무슨 코인 팔적 하듯이. 그러니까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피해자를 설득을 못하기 때문에 이 안이 뭐 정말 좋은 법이 됐다 이렇게 얘기한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책임을 지셔야 할 것이고 예. 거기에 또 많은 무리를 일으킨 김용민 의원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장석철 소장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뭐 민주당에서 공천받는 건 잘 모르겠어요. 받더라도 공직선거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이게 왜냐하면 정치 이슈화 시켰다가 이게 사회 이슈가 돼버렸어요. 예. 사회 이슈는 아무도 못 건드린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해법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해법이 너무나 확실한 사회 이슈를 반대로 집어넣어서 진영의 이득도 아니고 그냥 개인 사감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런 거 아닙니까? 검찰을 악마화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은 일부 민주당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감정일 텐데 예. 국민 전체를 고려한 판단을 하지 않고 뭐 피의자에 대해서 뭔가 더 좋아졌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분까지 있을 지경이니까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다. 어제 제가 진짜 놀란 게 물론 민주당은 아니지만 이번에 조국혁신당 대표가 된 신장식 의원이 예. 라디오에 나가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자, 이 법이 뭐가 좋습니까? 했더니 답변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기존에는 수사를 경찰, 검찰 두 군데서 다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수사의 어떤 틀 안에 예. 피의자를 가둬놓고 안 놔주고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맞다. 그래서 피의자 얘기만 하는 거예요. 피의자 얘기만. 피의자. 그러니까 억울한 피의자 뭐 이런 얘기만 해요. 예. 피해자는 그렇죠. 가해자에 대해서 피의자라고 의제한 후에 얘기하는 거 뭐 그거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더 큰 부분을 얘기를 안 하고 그게 잘된 거라고 하면서 횡설수설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논리 없음으로 한 2, 3분을 끌고 있더라고요. 예. 같은 진영이잖아요. 누구랑요? 조국혁신당. 뭐 조국혁신당 합당도 한다며. 이 부분은 조국혁신당 별로 안 그러니까 좋아할 제 거야? 얘기는 그러니까 도로가수 브레이 18세? 받으려고 하는 거. 잠시만. 18세? 지금 루이 18세 얘기하는 것 같은데? 18세? 루이 18세? 괜히 욕을 먹는데 어쨌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얘기를 공중파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장식 대표인가요 이제? 대표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우당이긴 한데 좀 방향이 다른 부분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보안사건 폐지가 민심에 거슬렸다는 게 가장 큰 우려예요. 지금 이게 7월에 실시한 보안사건 폐지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갤럽 여론조사꽃,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미디어토마토, 펜앤마이크까지 다 해서 반대가 특히 여론조사꽃은 김어준 씨가 하는 예. 이쪽 성향 강성 지지층이 거기서 얼마예요? 많이 답변하는데 반대가 56,
57이래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밀어붙였단 말입니다. 이게 과연 그러면은 당심에도 맞는 것이냐? 예. 그러면 정치적으로 정치인들이 그냥 선택적으로 판단한 거라는 오해밖에 안 돼요. 게다가 여기에 플러스 대통령이 보안성금 폐지 좀 숙고해달라고 했어요. 대통령까지 여기에다 숟가락 얹었는데 그걸 걷어찬 사람들이에요. 지금 민주당 내에. 예. 그리고 신장식 대표 같은 경우도 법률인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사법 시스템의 기준은 도둑을 100명을 잡기 위한 사법 시스템이 아니라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없도록 하는 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게 예. 법률의 기본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한 대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건 너무 본인들의 정치적인 입맛과 기준, 확정 편향적 기준이 너무 있는 거 아닌가? 문제는 신장식이 아닙니다. 문제는 민주당이에요. 이번에 형사소송법이 통과되고 나서 해괴망측한 말들을 망언들을 많이 민주당 쪽 인사들이 얘기를 했는데 예. 가장 저는 해괴망측한 말은 이거 같아요. 국민 여러분께 수사권을 되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거예요? 민주당에서 공식적인 민주당에서? 입장이 그렇게 입장문을 냈어. 그런- 성명을. 그런 적 없는데. 뭐 현수 찾아봐요. 아니, 찾아봐. 국민 보고 수사라는 거야. 우리가 국민 여러분께 수사권을 되돌려드렸습니다. 피해- 이거. 피해자가 맞는 말이네. 알아서 수사라는 거야. 일단 맞는 말이야. 뭐야 뭐 수사할 때 아니, 우리가 이제 탐정 보안사고가 고용해서 없으니까 다 죽었어. 형사소송 개정안에 뭐가 나오냐면 피해자가. 법정 대리인,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등 법정 대리인이 자체적으로 재수사를 요청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를 서류를 달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피해자가 수사에 막 참여해야 돼. 그 얘기네.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전에는 그게 검사가 말이 알아서 되냐고. 해줬던 거잖아. 왜 국민이 왜 수사관이 돼야 되고 탐정이 돼야 되고 이의 피해자가 왜 제기를 그래요?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 과정 자체가 이의 제기하면 되잖아요. 그럼 보안 수사 진실 기록을 어린 통해가지고 다 눈빛을 되겠죠. 보이면서 그 얘기를 해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용을 저는 이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면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과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하잖아요. 문제점에 예. 대해서. 근데 제가 이제 법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일종의 만주 변호사로서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보안수사 완전 폐지하시는 분들의 논리가 너무 좀 나 같은 사람이 들어도 바로 의문이 이렇게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좀 아쉬운 게 그런 점에 대해서라도 좀 명쾌하게 좀 대안을 마련해 놓고 통과를 시켰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그럼요. 우리 진영 안에서라도 의견을 일치시켰어야 되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피해자들의 목소리, 대안이 있냐, 보안 수사권을 대체할 만한 대안이 있냐 물어보면 제가 신청 쪽에 강경파들 한 얘기가 약속하지 않았냐. 누구하고요? 정청래 대표 얘기예요. 약속하지 않았냐 검찰 개혁하기로 없애기로. 그러니까 대상이 그리고 또 중요한 하나는 거죠. 예. 다른 분 이성윤 검사장 출신이잖아요. 서울고검장 출신인데 이분도 물어보니까 경찰한테 잘해서 잘할 거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공수처는 그렇게 만드는데 지금 잘 되고 있냐. 조직이 안착되는데 수십 년이 걸린다. 이 시스템 이렇게 바꿔놓으면 중간에 피해자들은 어떡하냐. 잘할 겁니다라고. 지금 경찰은 자기들 수사도 제대로 이렇게 쌓여 있어. 그래서요. 참 한심해 제가. 맞아요. 공적 마인드가 없이 공명심이 가득한 사람이 정치하고 좋은 표현이네요. 그 어떤 중요한 직책에 올라가는 거 막아야 됩니다. 이거 막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예로 드신 분들 다 그거잖아요. 잘할 거야. 괜찮아. 해왔잖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특히나 과거에 몇십 년 전에 학생운동 하시던 분들을 보면 제가 폄훼하는 건 아닌데 그때 사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한국 사회가. 그때 민주화가 되지 않았고 권위주의가 완전히 사회를 누르고 있었고 정당한 얘기가 전달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 아닌데도 그때 투쟁 방식과 그때의 정신적 긴장감을 유지한 채로 지금도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런 식으로 끌고 왔다는 지적에는 아마 부인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안 보이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게 국민이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이상한 그러니까 그런 어제 상황에서 나오는 이성애 거죠. 의원 인터뷰 시간이 다 돼서 죄송합니다. 네, 네. 사실은 죄송합니다. 요 얘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50분이 아주 딱 50분이 벌써 너무 시간이 많이 갔어요. 우리가 너무 오래 먹었나 봐. 네. 장동혁 대표의 외유도 저희가 좀 외유? 외유. 외우하는데 외우예요? 베르사유? 좀 해주세요. 베르사유? 외유? 지난 4월이죠.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 저거. 8박 10일로 워싱턴을 갔는데 네. 요 사진을 한 장 건졌죠. 아 맞네. 제가 아침에 저게 방송 2억 600만 원짜리예요? 2억 600만 원이에요. 8박 10일. 2억 600, 800, 8박 10일인데 제가 오전에 방송에서 뒷다리란 말을 썼는데 아니구나 앞다리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앞발. 앞발. 저 비용이 2억
8박 11일. 2억 600만 원. 몇 명이 있었어요? 5명. 5명.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4천만 원씩. 3명은 그렇죠. 중간에 있다가 떠났죠. 귀국했고. 요게 보니까 너무 그러지 말아요. 여행사 때 준비용이 1억 6천이래요. 1억 6천인데 너무 그러지 여기에는 말라니까. 비행기 싹 가고 호텔비. 음. 이게 1억 6천이나 드나? 근데 너무 그러지 말아요. 장동익 대표 정말 고생 많이 자기 했다고요? 돈으로 햄버거 사 먹은 분이에요. 진짜요? 어디서요? 미국에서. 봤어요? 미국에서? 사비 썼대요. 사비 햄버거. 했어요? 아, 네, 그렇게 절약 정신 있는 분이래요. 맥도날드? 그러니까 뭐라 하지 말아요. 그럼 어디서 돈 잃어버렸다 사기 먹기. 그는 보이스피싱 당했는지 물어봐야겠다.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햄버거 특검해야겠네. 사 먹은 특검해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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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돈을 뭐 어떻게 썼길래 2억이나 주고 완전히. 2억이면 그럼 쓰지. 왜냐면은 네. 뭐 비즈니스 타고 왔다 갔다 했을 거고. 수행원들 데리고 갔어요. 비즈니스 보좌관들. 같이 국제국. 해봤자 뭐 1천만 원 국제국. 잡고 그렇죠. 5명이면 5천만 원이죠. 네. 호텔. 그럼 호텔 호텔? 비싸잖아요. 하룻밤에 진짜 비싸봤자 100만 50만 원. 에이, 스위트. 한 사람 앞에. 워싱턴 뭐 아주 비싸봐야 한 비싸. 7, 80만 원 하잖아요. 아니 가족끼리 간 것도 아닌데 무슨 스위트요? 그리고 뭐 렌트도 했을 거고. 뭘 렌트요? 차요? 차 렌트로 이동했을 거 아니에요. 뭐 차 각자 기사까지 렌트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택시 타고 가지 않았을 거고. 뭐 먹는 거 네. 밤에 술 마셨나? 이해하세요. 뭐. 그러니까. 술값은 근데 또 여행사 정말. 비용이 1억 6천이라고 하던데 그건 잘 좀 이해가 안 돼요. 맞아요. 비행기 값하고 그 뭐죠? 호텔비만 그러니까 1억 6천이라는데 잘 이해는 좀 안 되고. 좋은 데서 잤나 보죠. 좋은 데서 레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육성급에 샀나 보죠. 이런 견적이 나왔으면 그 견적에 따른 세부 내역은 안 나왔어요? 선관위에 그것까지 뭐 그냥 물어봐야죠 그러면. 1억 6천과 4천 얼마. 민주당에서 4,600 자료 이렇게 요구하세요? 많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그 자료 요구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 정도면 상당히 부러운. 그리고 이제 2015년 김무성 대표 갔을 때 가셨죠? 워싱턴 갔을 때. 저는 안 갔어요. 안 갔었어요? 그때 얼마 이때 들었어요? 확인된 수행 인원만 10명이었어요. 제가 네. 김무성 대표 포함해서 더 많을 수도 있고 네. 확인된 수행 인원만 10명이었는데 의원들도 한 5명 갔고. 그렇죠. 국제국 갔고. 네. 기자들도 한 10명 갔을 걸요. 근데 그때가 국제국, 2억 국제국은 좀 넘겠었어요. 저기 국민의힘 당비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국제국 국민의힘 당비로 나가죠. 그래요? 그 사무처 사무처. 저거 아니에요? 사무처 거잖아요. 네. 아, 국제국이 저기 국회 사무처 아니, 국제국 말고 우리 당의 국제국. 새누리당 국제국. 거기 다 직원들 따라갔죠. 그러니까 그때랑 비교를 하는데 그때는 인원도 훨씬 많고 뭐 동포 간담회든 그런 행사가 훨씬 좀 많이 있었어요. 아니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성과다. 돈 쓸 수 있다. 돈을 쓸 수 쓸 있는데 수 있어. 뭘 했냐 이제 그게 그렇지. 이제 비판이지. 맞아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냥 뒤통수 사진 한 장이랑 그 얘기를 많이 앞, 듣고 발. 우호 관계를 많이 증진시키고 왔다. 그것이 이렇게 계량적으로 나타나느냐?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해외 막 많이 나가지 않았느냐? 그런데 무슨 성과 있냐? 막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성과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안 해봐서 근데 보통 국회의장은 세계 각국의 의장단 아이, 그럼. 회의잖아요. 그거. 그렇죠. 예. 마크놀리아님께서 슈퍼챗 보내시면서 세금 폭탄 이야기해 주세요. 노후 설계가 흔들리네요라고 주셨는데 제가 길게 사실 아이템을 잡았었는데 오늘 뭐 앞서 네. 민주당 전대회가 좀 길어지면서 아이템을 못했어요. 한마디로 속 시원하게 또 강성필 대변인님이 네. 일단 이 정부는 살면 된다 집에. 음. 예. 그러면은 뭐 세금 걱정 안 해도 된다. 아마 이제 마크놀리아님께서 그래도 세금 슈퍼챗도 걱정해야 될 쏘시면서 것 해주셨는데 이제 마크놀리아님의 답답한 속은 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네, 약간 찬성하는 편이고. 네. 근데 솔직히 저도 아까 브리핑을 한 7, 8번 들으면서 딴 나라 얘기 같아요. 막 4, 50억, 50억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종부세 내고 싶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아니 저는 몇만 가구나 저게 해당이 될까 그런 생각도 네. 좀 들고 한 40만 가구가 되게 안 돼요. 강남의 특수한 지역에 있는 분들 대상이잖아요. 근데 저걸 전 국민이 듣는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현실감 있게 버스 타고 출근하시면서 많이 듣잖아요. 예. 저희 방송을. 그렇죠. 그분들이 과연 저게 뭔 소리일까라고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근데 더 놀라운 게 네. 오늘 아침 신문 어제 방송에서 종부세 개편을 쭉 다뤘잖아요. 네. 예로 든 게 다 뭔 얘기냐면 뭐예요? 10년 전에 네. 10억 주고 사서 아 지금 60세만. 지금 35억이 돼 있다. 네. 그게 이해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10년 전에 10억 주기에 사게 지금 35억 정도. 네. 35억. 양도 차익이 25억이야. 네. 네. 나는 그 예 자체가 음. 와 이렇게 됐구나. 이게 일반화예요? 네. 일반적으로 다 이래요? 그게
강남 그렇죠. 강남 쪽에서는 네. 한 10년 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2012, 13년에 10억 정도 하는 지금 30억 하는 아파트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양도 차익이 2, 30억 이상이야. 그렇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뭐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이제 그 국세청장이 말했던 걸로 끝났어요. 네. 근데 하여튼 서울 지역 주민들에게 주는 충격이 커가지고 민주당이 서울 지역에서 선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앞으로 예. 그런 생각도 좀 근데 드네요. 저는 이제 대출 규제 이제 안 나왔잖아요 아직. 네. 이제 앞으로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국토부에서 공급부터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대출 규제를 상당히 잘 손봐야 된다. 손상파야 된다. 거기 네. 이제 필요한 대출들을 못 그럼요. 받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코진님께서 서울에 14억 이상이 얼마나 많은데요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서울의 중간 실거래가는 가격이라 하더라고요. 14억은 여기서 그 가격이에요. 공시 가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시가율이 있어서 네. 시세의 약 70% 기준이에요. 그래서 20억이네. 그래서 아니요, 20억 그러니까 3천만 원 정도가 여기에 자기 집이 해당됩니다. 32억 정도까지는 종부세 거의 피해를 보지 피해를 않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 변동되는 거는 없다. 네. 네. 그러니까 시가 32억이면 네. 강남 아주 1급 저기 뭐 원베일리나 아크로 리버파크 빼고는 웬만큼은 이제 거기까지는 종부세가 크게 늘지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마용성 나와 벨트도 있습니다. 안전하다. 네. 갇혔을 때 돌파센님께서 지방론은 듣기 싫어 나갑니다라고 했고 푸르키네님 세금 내고 싶어요. 같은 의견입니다. 저도 제가 세금 내고 싶어요. 늘 내고 싶은 게 종부세입니다. 네. 저는 이번 생에선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도전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국세청장한테 얘기해서 한번 종부세 내고 따로 부과를. 따로 별도의 세금 고지서 하나 네. 장성철용 종부세 불가능해. 네? 그래요? 내 명의로 집이 없어. 아 그렇구나. 저는 불가능해요. 아 그럼 진짜 불가능하네. 뭐라도 할 있어야지. 수가 없어. 저는. 재산세도 안 내겠네. 네. 어제 2차 당대표 후보 TV 토론이 있었는데 저희가 각 방송에서 나온 얘기를 잠깐 모아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 간의 설전인데 일단 표현들이 거칠어요. 병이 도졌냐 이런 표현 나왔고요. 예. 둘러먹을 걸 둘러먹어야지 뭐 이런 표현도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정확히 둘러먹는다는 게? 좀 속인다라는 뜻이에요. 아 속인다는 속이네. 뜻이에요. 둘러먹다. 원래 속일 이제 걸 속여야지. 도둑질 한다를 도른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아, 처음 들어봤어요. 네, 저도 아주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예. 쓰진 않죠. 아. 네. 둘러먹는다. 그냥 대충 뭉개고 넘어간다 뭐 이런 거죠. 맞아요. 네. 둘러먹는 게 그냥 앞에서 그런 척 아닌 척 하면서 에이 막 이렇게 네. 얼레벌레라고 하죠. 아 얼레벌레. 얼레 원래 광주에서 쓰던 그렇죠. 얼레벌레는 알아요. 네, 그런 식으로 북구에서 광주 북구 쪽에서 쓰시던 남구 북구 다 써. 그렇군요. 금남로 북쪽인가요? 네. 우리 남쪽은 이제 어영부영. 우리는 어리버리. 어리버리. 어리버리랑 이건 물론 다르긴 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 정청래 후보 김민석 후보의 설전을 저희가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4년 전 2022년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또 병이 도졌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교계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탈당하는 게 당과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탈당 안 했습니다. 어떤 게 더 배신이고 어떤 게 더 정말 당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조율을 통해서 네. 패배로 규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승리로 규정하자라고 해서 6월 4일 날 제가 발표했다는. 둘러 먹을 걸 둘러 먹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여기 대통령 안 계시다고 아무 말이나 하면 되는 줄 압니까? 아니 대통령께서 선거 승리가 아니라고 규정했는데. 예. 이렇게 김민석 후보의 둘러먹을 걸 둘러먹어야지 어떻게 그런 얘기하십니까? 이거는 이제 지선을 왜 대통령은 패배했다고 하는데 정청래 당시 대표는 승리했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랑 협의된 겁니다라고 한 이게 속일 걸 속여야 이 말이잖아요. 속일 둘러먹을 걸 둘러먹어야. 속일 걸 속여야지. 대통령 없다고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는 거냐. 근데 제가 듣기로도 이게 청와대에서 이번 6.3 지방선거에 대해서 승리라고 당하고 이걸 조율을 한다. 저는 처음 들어요. 그렇죠. 선거에 대한 규정을 청와대가 규정하지는 않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당 지도부가 결정하고 논의해서는 했을 수는 있으나 예. 당정청이 이걸 조율했다는 말은 조금 저는 믿기지는 않아요. 일반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정청래 후보의 제일 아픈 구석이구나. 예. 왜냐하면 둘러 먹어야만 대답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뼈아파서 저는 선거 내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정청래 후보가
뼈아프게 생각하고 이게 명청대전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 대통령의 입장을 완전히 반박하고 이재명 대통령 당신이 틀렸어라고 지금 정청래 후보가 얘기하는 바꿀 수 없는 명제라서 이게 좀 뼈아플 것 같아요. 야 근데 저는 또 선거 승리를 만약에 우리가 했다면 국민의힘에서 왜 장동혁 대표가 지금 아직까지도 자리 지키고 있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선거에 우리가 완벽하게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장동혁이 그걸 빌미로 지금까지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 민주당이 잘못했네. 맞아요. 근데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무슨 당정청의 선거 그건 누구나 다 같이 느끼는 거잖아요. 예. 다 평가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어제 토론회에서 이게 상대방을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할 때도 유난히 좀 꽂히는 좀 짜증나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특히나 병이 도졌다. 이거 상당히 욕설은 아니지만 상당히 기분 나쁜 겁니다. 이게. 표현들이 네, 표현들이 원색적이라고 할까? 그래서 병이 저는 낫다 정도면 네, 좀 뭐 그렇죠. 병이 도졌다라는 건 정말 엄청 많은 걸 함의하는 말이거든요. 원래 예. 병이 있었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또 도졌다라는 네, 건.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렇고 대신에 또 김민석 후보도 그 중에 예. 둘러먹었다 이런 표현 쓴 거는 지금 어쨌든 정청래 후보에 대한 이 어떤 잘못된 점에 대해서 호남민들에게 조금 더 공감을 받게 하기 위한 일부러 또 전략적으로 그런 말도 쓴 것 같아요. 좀 어색하긴 했지만. 둘러먹다 등쳐먹다 뭐 이런 뜻이에요.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거친 말들을 해서 이거 멱살만 안 잡은 거지. 좀 고마워요. 네,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할 말이 정책 얘기하고 원론적인 얘기하고 아름다운 경선하면 진짜 우리가 평론할 게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저도 뭐 방송 중에 사회 볼 때는 이러면 됩니까 막 그러지만 속으로는 정말 이렇게 요거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뭘 기대하기는 이제 글렀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집권 여당 최고위원 당 대표에 걸맞는 예. 뭐 실력과 인성과 성품과 뭐 판단 인식 뭐 비전 이런 거가 있다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계속 이렇게 싸우시라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민주당이 사실 이번 전당대회 국면에서 또 뭐 보안수사권 폐지 이 국면에서 상당히 민주당이 실망하는 분들이 꽤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 논쟁을 할 때도 보니까 네 잘못이야라고 하고 이제 던져버리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그때 국무총리 할 때 네가 그렇게 했잖아. 또가 당대표일 때 그렇게 했잖아. 레버리지 ETF. 뭐 그냥 그러더라고. 이게 올바른 정책 비전 경쟁이 아니라 책임을 전가하는 이 정책 논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런 게 맞나? 수준이 너무 좀 낮다. 큰일이에요. 책임 전가 이게 지도자가 할 일들인가? 그래서 저는 그냥 정치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예. 아무리 민주당 내에서 저렇게 서로 격렬하게 싸워도 다 끝나고 나면 그래도 협력하고 한 덩어리가 된다라고 대부분 야 저렇게 싸운다고 해서 민주당이 뭐 나중에 뭐 둘로 갈라지고 하겠어라고 이제 다 얘기를 하시는데 예. 그 도를 좀 넘은 느낌이 들어요. 이 정도 얘기를 했는데 자 당선자가 나왔어.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졌어. 그 다음에 당 운영을 하겠죠. 예. 최고위원 분포도 결국 한쪽으로만 다 가지는 않을 거예요. 5대0은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당 운영을 하는데 총선은 다가온다. 그때 진 편과 이긴 편의 갈등이 그냥 그거는 전당대회 때 얘기고 우리는 같은 당이요라고만 할까. 그러기는 어려워 보여요. 이미 비명 행사를 겪었던 당이기 때문에 뭐 친청 뭐 행사 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 뭐 실명거로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한민수 의원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회 저렇게 세게 나온 이유는 본인 지역구 사정과 관련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꼭 거기만 그러겠느냐? 몇 군데 한 20곳만 돼도 굉장히 커 보인단 말이죠. 예. 공천이라는 게. 그래서 민주당이 공천 국면에서 그러니까 총선 앞두고 앞으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는 이게 또 잠재된 어떤 갈등 양상이 더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 전초전을 이 토론회를 통해서 또 토론에서 나오는 단어들의 이 급을 보고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예. 만약에 우리가 8월 17일로 이제 8월 17일. 미리 가보겠습니다. 네. 자, 8월 17일 잠깐 쉰 이런 효과 없어요? 없구나. 예. 8월 17일이 연휴. 자, 오디오로만 효과를 해봅시다.
예, 8월 17일입니다. 이때 예를 들어서 김민석 후보가 됐어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좀 더 높으니까 정말 가정을 해서 김민석 후보가 됐다고 해요. 정청래 후보가 어떤 제스처를 취할지. 축하합니다. 포옹 꽃다발 주고 될 줄 알았어요. 아유 잘했어. 넘버원 따봉. 근데 눈이 안 웃어. 눈이 안 웃어. 근데 눈은 안 웃어. 화해가 될까? 화해가 되겠어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상처는요 치유되더라도 흔적이 남아 있잖아요. 일단 멘트는 그러면 네. 김민석 후보 정말 축하드리고 그렇죠. 막 당의 웃고 통합을 막 위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녁에 이제 자기들끼리 술 먹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그거 연구하겠죠. 네. 최민희, 네가 하여튼 정말 큰 어깨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우리를 살려라. 그렇게 하지 않을까? 최민희 의원은 최고위원 되겠죠. 예. 바로 바뀔 것 같은데. 바로 투항하죠. 투항이에요? 네. 극명이라며. 이제 완전히 이제 찐명으로 이제 다시 극친명. 찐석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죠. 찐석이에요? 네. 근데 꼭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나는 오, 보장이 그 없다고 정도예요? 보는데 그동안에 되지. 되겠지. 1등이야. 아니, 1등 아니에요, 1등. 서영주 소장이 최근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어디가 있어? 뭐. 그래, 박지원 의원, 정봉주랑 비슷하다. 박지원 의원도 제2, 제3, 뭐 제4의 정보주가 많이 보인다. 예. 많이 보여. 아니 지금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중에 3라운드가 70%인데 당원에 저는 이제 이번 주에 보였던 그런 본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저는 2라운드부터 저는 평가 들어갈 거라고 봐요. 2라운드도 평가가 네. 들어갈 거다. 근데 정청래 후보를 찍는 분들은 네. 그 결속력이 강하잖아요. 그분들은 무조건 최민희 일단 1등 만들어보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저는 신청 내부에서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성윤 후보가 좀 떨어지니까 세 명 지금 들어가 있는데 네. 지금 그쪽에서 하는 게 최민희 후보는 무조건 찍고 네. 네, 2, 3위를 이제 분산해서 홀짝으로 나눴잖아요. 이게 이제 순위가 바뀔 수 있어요. 한민수는 무조건 찍고 최민희하고 이성윤 이렇게 뭐 이제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전체적인 모수인 정청래 후보가 가지고 있는 바구니의 이제 수가 줄어들면 이제 사실상 최민희 후보가 저는 바깥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 진짜? 지난번에 정봉주 후보가 압도적 1위였던 걸로 제 기억해요. 예. 수도권에서 조정돼 버리잖아요. 이게 당원들의 마음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무서워요. 빠질 수 있어요. 친천교회 내부에서도. 예. 최민희는 안 되겠다. 차라리 그냥 인매를 주자.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 한민수를 확 밀고 그다음에 뭐 저기 뭐 서미아를 주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저는 호남이 응징 투표가 있을 것 같아요. 응징 투표. 그냥 투표가 아니라 선택 투표가 아니라 정청래 후보나 팀 정청래에 대해서 뭐 지금 대통령한테 지금 들이댄다고? 대통령 틀리다고? 뭐 하는 거야? 당신들 안 돼! 하고 호남에서 거의 2배수로 이렇게 격차를 벌려주잖아요. 예. 그러면은 저는 이 순위 결정전이 바뀔 수 있다고 봐요. 그래요. 일단 3명을 다 그러니까 팀 정청래가 3명을 다 최고위원에 넣기 위해서는 되게 표를 나눠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애매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5대 0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5대 0은 저는 4대 1 어려운데. 정도. 예, 4대 1?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3, 4, 5위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의 1% 차이기 때문에 이거 배분 잘못하면은 정말 다 밀려나갈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사람이 위에서 조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1% 차이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또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1등 하다가 낙선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구설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친천계라고 할지라도 저는 어쨌든 대통령의 반대편에 서 있다라고 느끼는 거고 사실 김민석 후보에게는 좀 죄송할 수 있지만 김민석 후보 보고 찍어주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보고 찍어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호남에 통화해보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호남에 반도체 공장 있잖아요. 예. 정권 재창출 안 되면 이거 다시 다 무산될 수 있다. 왜 요즘 막 변동성 심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가치는 있는데 가격은 어떻게 될지 몰라 막 이런 불안감 때문에 호남민들이 야 안 되겠다 이재명 대통령 확실히 더 밀어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정말로 더 세졌어요. 세졌다. 호남은 저도 보니까 지난번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안 됐잖아요. 이원택이 되고 그다음에 누구죠? 김관영. 관영 떨어졌죠. 김관영 떨어졌잖아요. 근데 사실 말 좀 하는 분들은 다 김관영 지지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다 김관영인데 목소리를 안 내는 사람들은 다 이원택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분위기가 그게 있어요. 올해부터 전략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어느 정도 이재명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가 성공하려면 지금 명청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생각에 내가 볼 때 호남이 좀 강해. 전략적이어서 거기는.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무조건 이재명 편 이게 아니라 민주당 정부가 이제 승리하려면은 당청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고 그 당시에도 사실은 이원택을 지지한 건 여기서 무서워 김관영을 지지해버리면 당의 권위가 떨어져 버리니 이원택을 밀어주자라는 물밑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냥 민주당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밀어야 된다. 그게 좀 있는 그럼 것 박 같아요. 실장님 보시기에 최고위원이 그러면 누가 그래도 1등 할 나는 거라고? 최민희 의원이 1등은 모르겠지만 되긴 할 것 같아요. 현재 스코어는 5등 안에는 들어갈 것 같은데 저는 3위권 밖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충청 합동연설 이후에 그러니까 톤앤 매너 자체의 그렇지. 평가가 아니라 인성의 문제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태도, 발언 이게 이제 굳을 수도 있지만 인성의 문제로서의 정치인으로서의 자질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지도부로서의 자질이 아니잖아요. 서미야 후보에게 뭐 비아냥거리고 뭐 그냥 주변의 의원들하고 싸우고 이런 분란을 가지고 표의 어떤 뭐 추락이 아니라 이분이 서미야 의원이 눈도 안 보이고 하시는데 최소한 동료로서 인사도 안 하고 패싱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인성적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확산이 된다면 사실 우리 민주당에 있는 당원들이 그래도 민주당 지도부 간판인데 친척 친명 다 떠나서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계속해서 따라다닐 거예요. 박지 발언했던 최민희, 뭐 그다음에 한푼 줍쇼 최민희, 뭐 이렇게 계속하면 우리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 참 민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호남 민심이나 수도권에 한다면 70% 중에 조정이 충분히 가능해요. 순위 결정전이에요. 순위 결정전. 나머지는 호남, 서울은 순위 결정전. 지금 충청, 강원은 이제 말하자면 기세 결정전.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두 분은 그러니까 김민석 대부분 후보가 되는 게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죠. 편을 드시는 거는 맞는 거 약간 같아요. 있어요. 민주당 편들이지만 네. 근데 편들다기보다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죠, 사실은. 그게 편드는 거죠. 아니 아니 의리가 아니라 아니 이재명 정부의 안정성을 위해서. 위해서 그럼. 얘기하는 거지. 저는 정청래 후보 측이 지금 대통령의 어떤 6.3 지방선거의 평가에 동의하고 그다음에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대통령 말을 받아들이고 갔었으면 그냥 대통령의 선명성을 하면 저도 그냥 딱 있는 그대로만 얘기할 텐데 구도 자체가 지금 대통령한테 맞서는 사람들이라서 이게 되면 나중에 당정청이 불안할 거 아닙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여당의 전당대회에서 일단은 그냥 겉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는 편파적으로 보일 수가 있으니까 다 김민석 후보 지지하는 패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워낙 탁월하신 장성철 소장님이 정청래 후보 측에서 잠깐만 얘기해 줘봐요. 제 능력 부족이에요. 그거는 거기까지 장동혁 편들라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그래도 아주 짧게 해봐요. 아니야. 정청래 화이팅. 그 윤희석 우리는 대변인 할수 편파적이 있죠. 아니에요. 정청래 윤희석 대변인이 할 수 있죠. 정청래 후보를 편들라고? 잘하시잖아요. 굉장히 어렵죠. 그동안 내가 했던 말은 뭐예요? 그거는 구도가 그렇게 흘러가고 2대1로 협공하는 게 옳으냐 그런 면에서 보면 정청래 후보가 잘 활용했다는데 지금 보면은 말이 너무 세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윤리위원회 상대 후보를 제소한다 서로 그러셨잖아요. 지난번에 그 누가 제일 먼저 그 연설 순서 누가 먼저였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김민석 정청래 후보가 둘 다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했냐가 전 중요한데 어떤 분 얘기를 아세요? 아니라 확실히 윤리위 예민하네. 윤리위에 예민해. 그게 너무 충격적이야. 감히 윤리위를 꺼내 이런. 아니 우리는 사실 끝나면 다 없던 일 될 거라고 다 생각하니까 상대 후보에게 그러니까. 윤리는 국민의힘 거야. 미안해. 절대 그 이슈를 가져오면 안 돼. 원이잖아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 당에다 제소한다는 거야. 국민의힘은 그냥 윤리위 국민의힘이에요. 이거를 건들면 안 돼. 얘기가 그게 아니고 뭐 얘기하다 말았지? 누가 먼저 했냐? 누가 먼저 했냐도 중요하고 지금 발언하시는 게 보면 이제 더 세잖아요. 약자 같지가 않아 보여서 특히나 이제 최민희 후보가 이제 1등으로 현재까지 나오면서 이제 선 넘는 행위들을 하니 약자인 것처럼 안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정청래 후보한테 점점 불리해지는 느낌이 들고 개인적으로 최민희 후보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민주당 당원들이 평가를 한다. 그래서 판단을 내려서 순위권 밖 또는 순위가 떨어지게끔 결정을 한다. 저는 그래야 한다고 봐요. 정치인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과연 그런 자정 능력을 민주당이 갖고 있다면 그럼 뭐 이번 전당대회에서 하나 건질 수는 있겠죠. 제가
정청래 후보 대학 선배니까 제가 아, 한번 편 그렇구나. 들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정청래 후보가 선배죠. 네. 잘못 들으면 정청래 후보가 후배인 줄 후배인 줄 알았어. 알겠어. 다시. 정청래 후보가 대학 선배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동문이라는 입장에서. 사심을 갖고 편 들어보겠습니다. 예. 한대 때려줘. 대통령 다 잘했습니까? 김민석 총리 시절 다 잘했습니까? 그럼 지지율 왜 이렇습니까? 지금 대통령 세제 개편, 부동산 정책 이게 과연 민심을 받드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수직적 당정 관계 그것이 그럼 옳습니까? 당은 할 말 해야죠. 민심의 전달 통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말 했다고 출마하지 말라고 그렇게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시그널 보내는 것. 윤석열 정권 시절에 윤석열이 너 당대표해, 너 당대표 하지 마.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당은 할 말을 해야 됩니다. 수평적인 당정 관계가 집권 세력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다른 소리 할 수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번에 집권여당 당대표가 돼야지 이게 무슨 청와대 출장소입니까? 국무총리했던 사람을 갑자기 출마시켜가지고 당대표 만들고 이게 과연 맞습니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집권 야당이네. 하나 더 듣고 레드선. 강훈식 비서실장의 대학 선배로서 강훈식 비서실장 일 잘하고 있죠. 거기 빙의해서 근데 지금 장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비판적 시각에서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 현 정부에서 이런 비판적 시각도 들어서 한번 그래 우리가 다 잘한 건 아니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겠지. 삼가할 수는 있으나 이게 다음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 출연할 여당 지도부가 할 말은 아니에요. 이거는 야당일 때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권 야당 대표로 할 거 아니면 이렇게 주장하는 팀 정청래는 표를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10대 0으로 두들겨 맞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처신을 제대로 했는지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의 자질과 어떤 메시지를 내고 있는지 돌아보라고요.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거기에 플러스 벌콕 논란이 있었던 이지은 위원장까지. 이지은 위원장 왜 대변인 그만뒀어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한테 윤석열하고 똑같다고 해버리니까 그게 지금 당원들한테 용납이 되냐고요. 예.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저기 조국 혁신당을 가셔서 우리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려면 그렇게 하시는 거고 집권 여당 대표가 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얘기하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겠다. 명청 갈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문제가 맞아요. 되는 거예요. 그런 일단 얘기는 사실 이 뜻인데 맞아. 계속 우리가 이 친명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아싸리 그렇게 하시든지. 그렇죠. 그럼 확실하게 결판 더 나죠.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네. 선명성을 가지고 본인이 민주당 내에서의 쓴소리의 어떤 정치 세력으로서 그냥 한다면 차라리 극명하게 깔끔할 것 같은데 입장은 그런데 나는 대통령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쓴소리하면서 지키겠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죠. 뭐. 이거 정청래 지지자분들이 요 부분만 쇼츠 따가지고 장성철 또 정청래 정청래 지지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겠죠. 아니지 이거는 지금 정청래 후보를 나락으로 보내는 거예요. 냅듯이 그래?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래? 정청래 후보가 계속 말하지 않은 걸 장 선생님이 다 말하신 거야. 그렇지. 그런가? 어쨌든 뭐 어쨌든 큰일 신청으로 하셨어요. 분류될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친청으로 불리는데. 왜? 장 선생님. 아니 무조건 일단 짤은 돌아갑니다. 큰일 났네. 네, 요거 왜 날 그렇게 시켜가지고? PD님 요거 하나 해주세요. 아니 그래도 대학 이제 그 동문의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니노님께서 의견 주셨어요. 장 선생님 계속 접신해가지고 방송했으면 좋겠다. 말 엄청 잘하신다. 접신. 명림 선생님 만나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요거는 여론조사 하나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호남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광남일보가 의뢰한 여론조사인데 조원 CNN인가요? 의뢰한 여론조사입니다. 전남 광주에서 8월 1일과 2일 한 건데 저기 우측을 보면 돼요. 민주당원 지지층이에요. 아예 이게 전남 광주 대상이니까 그냥 뭐 민주당 지지층도 아니고 민주당원 지지층이더라고요. 529명 대상인데 김민석 47.9, 정청래 32.3, 송영길 16.4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은 제가 보면 보통 여론조사가
일단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5대 35 정도 비율로 따지면 그 정도가 나오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는 이제 송영길 합쳐서죠. 그렇죠. 그 궁금해요. 두 분 이제 호남이시니까 저런 여론조사랑 분위기랑 흐름이 비슷해요? 제가 어때요? 여론조사 다 분석을 했어요. 언제 적어서. 이렇게 바쁘신데? 자 그러면은 이제 김민석 후보가 묻는 말에 대답 좀 해줘요. 맞아요. 맞대요. 정확히 알고 계시네. 포도 농장에서 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글로벌한 말이야. 각자 김민석 후보가 우세한 점 4가지, 정청래 후보가 우세한 점 4가지를 제가 추려왔어요. 수학 분석? 자, 첫 번째 김민석 후보는 권리당원한테 13% 더 우세입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는 광주 전남을 권역을 1, 2, 3권역으로 나왔을 때 동부권 1권역에서 상당히 우세입니다. 그리고 40대, 50대, 60대에서는 13%에서 20%까지 우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에게 우세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청래 후보는 어떤 4가지가 우세냐? 국민의힘 지지자로부터 상당히 우세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37%가 정청래, 7%가 김민석. 그럼 당 대표인데. 자, 두 번째 우세가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우세입니다. 조국혁신당 43%가 정청래, 28%가 김민석. 그다음에 민주당 권리당원 중에서 70대 이상이 37%가 정청래, 31%가 김민석. 정청래 우세. 그리고 마지막 이제 3권역, 그러니까 나주라든지 좀 도심지, 그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3권역이 어디예요? 3권역이 이제 나주, 담양, 광주 근처, 광주시 근처, 화순, 강진 이쪽인데 여기가 34대 37로 어쨌든 3%지만 정청래 후보가 이겼다. 근데 전남은 우리가 크게 동부와 서부로 나눠지는데 동부가 인구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여수, 순천, 광양 이쪽입니다.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이쪽이 좀 더 부유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에 조금 관심이 없어서 투표율이 낮아요. 그래서 항상 전남 도지사는 서부에서 만들었어요. 한 30년을. 목포, 무안 뭐 이쪽이라는 거죠? 담양. 그래서 그러니까 동부에서는 순천, 여수 이쪽 인구가 많은 데서는 김민석 후보가 우세하니까 여기는 표단속을 출석 체크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정청래 후보가 그래서 인천이나 수도권에서 조금 뭘 뒤집어 보려고 하는 게 본인이 확실히 도심에서는 인기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이것은 경향성은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사후 투표하자는 얘기가 그거구나. 근데 사후 투표는 제 생각에는 그냥 그만큼 투표를 해달라는 동료 차원인 거지 처음부터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저도 사실 반대입니다. 그거는 룰을 정했으면 그대로 가야죠.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지. 아까 서미아 의원도 그러시더라고요. 말이 안 돼. 일단 근데 저는 제일 그런 게 투표율이에요. 민주당 권리당원이 155만이 좀 안 되는데 투표율이 대전 36, 세종 41, 충남 39, 충북이 좀 높아서 51. 아니 맨날 당원주권 다주의, 당원주권주의하고 당원 뜻대로 그래서 보안수권도 폐지하고 또 이번에 심지어 강성당원에 소구하려고 조희대 탄핵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런데 정작 당원들은 50몇 프로밖에 안 돼. 이게 전체 150만이라고 하면 약 70만 강성이 대한민국의 중요 의사결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지금 투표율대로 본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이걸 좀 봐야 돼. 사실은 이 70만 당원들의 지금 투표 자로 한다면 현재의 투표율의 추세대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70만 좀 넘게 투표하는 건데 예를 들어 보안수사권만 놓고 봐도 그렇죠. 이 70만 당원들 눈치 보느라고 대한민국의 중요한 정책들이 다 결정된다. 이건 아닌 거죠. 보안수사권 폐지도 그렇잖아요. 몇몇 강성 의원들 때문에 민주당 제가 볼 때는 120명, 160명 의원 중에 120명 정도는 당연히 반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그대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당대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순천에 있는 노사모 아주 오랫동안 했고 그 지역에서는 핵심인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도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이제 그런 감정선이 남아있긴 한데 그 사람 말 그래요. 아니 사실 따지고 보면 노무현 나 노사모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보안수사권 이런 거하고 관련 없다. 그리고 사실 검찰에 대한 정치 검사에 대한 감정은 분명히 남아 있지 그거는. 근데 자기가 봐도 이 일부 정치 검사 때문에 자기가 이
자리 힘을 싹 다 빼버리는 거는 본인은 개인적으로도 경험도 있어서 그렇지만 그냥 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한번 선동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가서 자기도 그런 말을 좀 하기가 조심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전반에 깔린 의식들은 저는 있다고 봐요. 이게 민주당의 강성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당시 수사를 검찰이 했죠. 우리가 아는 잘 아는 사진 있잖아요.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 뭐 이렇게 복도에 있는 사진 나오고 만약에 검찰이 수사권이 없었다. 경찰이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지 진짜 더해. 그거를 지금 모르는 거야. 감정선이에요. 감정선. 아무튼 이 호남의 지금 현재 바닥 민심은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정청래 이 후보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는구나. 이게 안 되겠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대통령을 이겨먹으려고 하는구나. 예. 요 정서가 지금 깔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청래 후보 측이 2차 토론회에서 신천지를 가지고 나온 건 이 정서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프레임 전환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당원들에게 당신을 신천지 당원 그 뭐 신도 취급했어 김민석이 요렇게 이제 가서 뭔가 이제 표심을 다시 끌어오려고 하는데 가장 지금 정청래 캠프에서 지금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 건 명청대전 프레임에 갇혀버렸어요. 근데 명청대전으로 못 이겨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에 맞서서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친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고요. 그것만 이제 계속 되면 친명이다 하는데 사실상 그게 당원들한테 소구가 되지 않습니다. 예. 말씀한 대로 아까 빙의하셔서 장 소장님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 당원들한테 전달이 돼 있고 충청, 부울경 이제 뭐 강원 제주 이제 곧 이제 공개가 되겠으나 그 정서가 크게 이제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과연 이번 2차 토론에서 신천지 논란에 대한 이제 배신, 의리 뭐 이런 그 정청래 후보가 좀 프레임 전환이 먹히는지는 봐야 되는데 예. 중요한 건 호남이에요. 33% 정도 갖고 있는 호남에서 응징 투표가 딱 이루어지면 이제 끝입니다. 수도권으로 그 바람이 그대로 올라오면 예.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는다. 예. 호남이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주죠. 호남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봐야 될 것 같다. 송영길 대표에게만 한마디만 좀 간단히 예. 할게요. 어제 이제 이동영 EJ 나가서 네. 아주 재밌는 얘기 하시던데 와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도 괜찮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뭐냐면 송 대표가 직설적이죠. 근데 너무 직설적이라고 이성현 이거 능력도 없는 사람이 말이야 경희대 법대라고 중수부 거기에 뭐 이거 하고 말이야 이런 사람 능력도 없으니까 중앙지검 지검장하고 말이야 했었죠. 이거 떨어뜨려야 되고 한민수 얘도 이거 까면 안 돼서 얘도 떨어뜨려야 되고 얘네들은 안 돼 얘네들 들어가면 안 돼. 와 되게 세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도 되나? 태도 문제가 진짜 있어요. 가까우시죠? 꼭 말씀해 주십시오. 와, 태도 깜짝 때문에 놀랐어. 많이 깎여요. 능력 있으실 걸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경험을 하셨으니까. KTX에서 발 뻗고 아니 그거 발 뻗은 건 아니고 발 뻗었잖아. 발이 뻗어졌지. 아니죠. 이게 다 뻗진 않아요. 무의식 아니 무의식 중에 자고 있는데 무의식 중에는 발이 쥐가 뻗어지는 아니 그럼 거지. 앞에 그 뭐라 그래요? 받침대. 아니, 받침대는 저절로 그러면은 내려온 거야? 할 말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죄송합니다. 발을 올리면 이게 내려오게 돼 있나 봐요. 아 그런가? 내가 탈 때는 안 그러던데.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제가 맞아요. 뭐 그 우리가 변명할 게 아니라 너무 충격받았어. 나 솔직히 난 얘기해서. 변명하고 나는 뭐가 되니? 야 이거 아 진짜 너무하네. 여기서 주워 먹네.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옆에서 그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너무 오만해요. 몇 번 얘기했어요. 근데 안 돼? 이제 네. 고쳐가고 있죠. 저도 이렇게 송영길 대표 보면 예전 대표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책적 내공은 있어요. 솔루션도 가지고 있어 뭐 이분은. 있겠죠. 그리고 원래 대통령의 꿈이 강하기 때문에 경제, 외교 이런 데 관심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고민도 깊고 진짜로.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 말씀하신 태도. 발은 아마 다른 사람이 못 봤을 거라고 잠결에 그랬을 수도 있고 전 뭐 그렇다 치는데 앞서 뭐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되게 세. 그러니까 온통 이제 행동이나 말에 고압적이거나 거만하거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묻어 나와요. 얘는 직설적이고. 직설적. 그리고 연설 때도 보면 말이 막 약간 아니면은 이게 유석열이구나. 근데 그런 게 정치인으로서는 좀 말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칠고 상대를 배려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 발 뻗은 거는
역대급이에요. 그거 윤 대통령 발 뻗은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거는. 찾아봐야 돼. 죄송하다고요. 저기 나오네. 아 이게 뭐 코피디. 저거 이게 저걸 누가 찍었겠냐고요. 기가 막히니까 찍었을 거 아니에요. 어느 하여튼 뭐 국민이. 여러 가지 사연이 승객이. 있고 일단 오늘은 뭐 송영기로 뭐 발 뻗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이 조금 좀 친근감이라든지 사람에 대해서 그렇죠. 좀 이렇게 포용하는 것들이 좀 약해. 많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를 하는데도 본인은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잘 주입이 잘 안 돼요. 맞아요. 네, 너무 본성이라서 커서 안 그런지 몰라도. 고쳐져. 많이 본성이라서. 고쳐졌어요. 많이 고쳐지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개선이 돼야 되고 이성윤 뭐 한민수 두 분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거 아무리 편한 자리를 하더라도 사실상 후보자로 당 대표로 나섰고 그분들의 표도 필요한다면 굳이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품평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되게 모욕적이었을 것 전략적으로. 같아. 능력도 없는 이 단어를 쓰시더라고 계속. 그럼 경희대를 얼마나- 얘기한 건 좀 뭐하고 네. 물론 이제 그 경희대를 얘기한 건 문재인 이분이 능력이 없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부 대학 때. 후배라고 해서 됐다. 아마 그런 아니 맥락으로 그 얘기한 얘기예요, 그 건데. 얘기. 그러니까 경희대 법대 인맥으로 이렇게 해서 중앙지검장 됐는데, 그러니까 학교가 뭐 나쁘다 좋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대통령과 인맥으로 같은 학교다. 공문을 해서 됐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깜짝 놀랐어. 한번 들어보세요. 아, 저 그거.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충격적이 더 아니에요? 충격적인 건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아니 그 지금 장 소장님이 지적하신 게 충격적인 건 그 살찐 사람한테 너 뚱뚱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라는 거죠. 맞아요. 네. 그렇게 사람들이 느껴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야 같은 당에서 계속 볼 의원들일 텐데. 야, 아니요, 제가 뭐. 네, 바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퇴진하라, 물러나라 연판장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박인규 씨인가요? 책임당원이 2만 명의 서명을 모았다. 장동혁 대표 퇴진하라라고 주장하자, 요구하자 장동혁 대표가 당원이 100만인데 뭐 2만 명 모아서 뭐 어쩌겠는 거야. 이게 전당원의 뜻이 아니고 뭔가 배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쪽으로 얘기하고 대신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 씨에 대해서 망언을 한 서범수 의원 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2만 명 서명 모았다. 장동혁 퇴진 연판장.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서영수 의원님. 제 봐서는요. 일단 장동혁 대표의 징계 정치가 약간 명분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흔들기에 들어갔다. 근데 이제 역시 장동혁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깟 2만 명 말이야. 뭐. 시몬스 장동혁인가? 그럼요.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 야, 제가 이제 끄떡 없을 거라고 예측은 했는데 흔들리지 않는 이상함. 예, 그리고 야, 100만 명 중에 2만 명 정도야. 이렇게 코웃음 치는 거잖아요. 예. 이분은 제가 봐서는 저기 독재 국가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소수 의견 자체 2만 명 적은 수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20만 명 하면 사퇴하실 거예요? 그러면 20만 명 가지고 가서 들이댈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똑같이 얘기할 걸요. 아마 100만 명 중에 20만 명이 몇 %예요? 과반도 안 되잖아요. 이거 뭐 부정선거도 얘기하시는 분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예. 이거 그 서명한 거 다 주민등록 안 등본하고 흔들려요. 그래서 호적등본 이 떼가지고 더위에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서명 받으러. 근데 끄떡 안 해요. 장동혁 대표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어제 방송을 하는데 대기실에서 예.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가까우신 패널이 이제 딱 그 아이템에 시나리오에 2만 명, 2만 2천 명 사퇴 뭐 이렇게 딱 썼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웃으면서 20만은 돼야 되는데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무슨 2만 명 가지고 당 대표 물러나라고 하는 거지? 라고 그런 인식으로 혼잣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 생각한 거죠. 아까 그 민주당 전당대회 투표율 얘기했잖아요. 150만 당원인데 투표율이 낮다. 그 얘기는 의사 표시하는 사람의 비율은 굉장히 낮다. 예. 그럼 서명 운동까지 해서 장 대표의 퇴진을 요구한 사람이 2만 명이라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어떤 당의 큰 의사 결정을 할 때 당원에게 물어봤을 때 답할 수 있는 사람의 비중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큰 거죠. 정말 장 대표를 생각하는 패널이라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20만 원 돼야지 10분의 1밖에 안 되네 생각하면 제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계속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이 정도 그래도 만 단위가 넘었잖아요. 이런 당원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표 본인을 물러나라고 하는 것을 서명을 해서 당에 제출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부끄러워해야죠.
당원 의지의 총합이라고는 당 대표가 그 의지 총합에 균열이 갔는데 예. 뭔가 반성하고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지. 이거 누가 뭐 선동한 것 같다느니 뭐 이거 가지고 대표성이 있냐는 얘기하는 거는 당 대표로서의 위상 정립에 여전히 실패하고 있구나. 예. 그냥 한 명의 국회의원 정도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저는. 양쪽이 다 개판이요. 근데 이제 맹자가 얘기했잖아요. 수호지심.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 인간이 아니다. 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잠시 맹자 사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에이 그만해. 아 예.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알았어요. 우리 고PD 잠깐 해이해진 것 같아서. 그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장문희 대표의 저런 메시지나 워딩에 대해서 솔직히 이제 반응이나 평가를 하고 싶지 않아요. 맞아. 예,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거를 마일리지 차곡차곡 쌓아나가서 대단히 비참할 거야. 당 대표직에서 내려오면은. 그래서 본인이 연임하고 싶어 할 텐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 대표직 그만둘 때쯤 해가지고 전당원 100% 그냥 당심 투표로 룰을 바꿔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정치 생명은 끝났다 이미.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지 오래됐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패널 할 때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인가요? 제가 늘상 얘기했던 게 설득이나 뭐 비판의 대상은 이제 아니다. 이거는 세력 싸움으로 쫓아내야 될 대상이에요. 물리력이 설득이나 들어가야 돼요. 비판으로는 뭐 될 수 있는 게 없다. 오히려 힘을 모아서 세력화를 시켜서 물리쳐야 될 대상이다. 라고. 저는 사실 요즘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질문 나오잖아요. 제일 곤혹스러워요. 예. 제 스스로가 너무 무기력하고 한심해요. 왜요? 아니 몇 달째 똑같은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저 죄송스러워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장동혁 대표 아까 사진 봤잖아요. 우리 고PD가 또 귀신같이 그 아주 뭐죠 표정 씩 웃는 한쪽이 흔들리지 않는 이상한 표정. 이 표정. 요 표정을 딱 줬거든요. 일단 사실은 턱이 나왔어요. 턱이 나왔다는 건 뭐 해보려면 해봐. 뭐 이런 느낌. 그렇죠. 근데 저는 잠시 오, 너무 눈빛. 가까이 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반복적이고 지루하니까 맹자 사진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잘하셨어. 수호지심으로. 어쩐지. 수호지심. 맹자가 사진이 어딨어? 쌍화. 맹자 책이라도 그걸 몰랐네 내가. 맹자는 사진을 안 찍었다고. 디카 없었어 디카? 근데 이게 장동혁 대표가 설득이나 뭐 비판의 대상이 아닌 상황까지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또 살아날 땔감을 줘요. 운이 좋아. 그것도 운이 좋은 거예요. 이게 관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리운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예. 쫓겨났어도 진작 쫓겨나고 저 자리에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죽으려고 하면 누군가가 땔감을 주고 예. 죽으려면 하는데 서범수 의원이 이거를 또 친한 게 또 이 핵심 의원이 그걸 던져줘요.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주도권을 가져와서 에너지 고갈 다 됐는데 맞아요. 징계 정치도 솔직히 윤리가 지금 막 혼탁하고 거의 이제 중지 상태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장동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어떡하지 큰일 났네 하던 차에 또 이게 웬 떡이냐 또 공격할 빌미를 준 거야. 그렇게 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하루에 조간신문 한 2개만 꼼꼼히 보면 본인 살아날 게 한 2개씩 생겨.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서범수 의원이나 진종 의원이 사실은 정말 제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없는 그걸 가지고 망언을 해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이거는 고발이나 이런 걸 떠나서 무조건 징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장동혁 대표랑 같은 의견을 갖고 같은 주장을 하고 같은 메시지를 낼지는 몰랐어요. 그래도 같은 밥을 먹고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너무 그래요? 크게 상처받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너무 한탄스러운 거죠. 저 서범수 의원 나이도 좀 드실 만큼 드셨고 인생 경험도 많으실 텐데 저 돌려차기라는 단어는 그 피해자분께는 그렇죠. 삶이었고 생존이었고 목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자리, 그걸 논의하는 자리,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이 잘못됐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정말 역점 세미나를 연 그날 그 두 가지의 주제가 있는 그날이었잖아요. 근데 들어올 때부터 봐봐요. 진짜 껄렁껄렁 이렇게 오면서 막 웃으면서 어떻게 그 자리에 그렇게 웃으면서 해맑게 웃으면서 들어와요. 그때 표정이라도 좀 엄숙하고 진중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고작 했던 말이 돌려차기 하라고요. 제정신인가 했어요. 저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을 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구나. 본성이 나왔구나. 한동훈 대표가 어려웠을 때는 친한계원들도 좀 조심하고 삼가하고 그랬는데 이제 자기 보스가 당선이 됐고 다음번에 뭐 총선에 전에 당대표 할 수도 있고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긴장의 끈을 확 놔버린 것 같아. 본성이 예. 나온 것 같아. 본성이 나왔다. 저런 사람과 한동훈 대표가 같이 한다? 권력을 잡았을 때 저런 사람들이 요직에 기용된다? 이거 한동훈 대표에게도 상당히 치명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예.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서범수 의원이 본인이 있을 때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 피해자 그분께 향한 메시지 아까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를 하던데 예. 서범수 의원 발언 잘못됐다 거기에 중점을 둔 것보다는 상처받을 피해자 그리고 형사소송법 이 개정안에 대해서 본인이 다시 한번 그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 주체자로서 좀 사과드리고 싶다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 한동훈 대표가 정리 안 하시면은요 계속 장동혁 대표 기만 살려주는 겁니다. 예.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또 발빠르게 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를 본인이 해버리더라고요.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렇게 색안경을 쓰고 보면 안 되는데 하여튼 맞아요. 그래서 한동훈 의원도 빨리 여기에 대해서 좀 입장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사실 보면은 소범수 그리고 진종훈이 제가 봐도 이제 사과는 정말 진지하게 한 것 같아요. 아니야. 그것도 너무 비겁한 거예요. 그래요? 잘못됐어요. SNS상에서 숨어서 했잖아요. 본인이 직접 소통관에서 기자들 앞에서 국민 앞에서 얼굴 드러내놓고 본인 육성으로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그러네. 됩니다. 육성으로 사과해야 비겁한 거잖아요. SNS에 숨어가지고. 그러면서 기자들이 전화하니까 나 그냥 사과했고 그 피해자가 사과 받아들였잖아. 그러니까 나 울산 시당위원장 그만둘 생각도 없고 뭐 어떤 이상한 그건 내가 못 들었네. 취재한 기자들이 저한테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상한 평론가가 의원직 사퇴까지 얘기하던데 전혀 그런 생각 없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반성하지 않는 거네. 반성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일단은 나와서 사과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빙의 전문이잖아요. 비겁해. 국민윤리로 돼서 국민의힘이 아니고 국민윤리 서범수 진종호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이 이제 올라왔어요.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희석 대변인은 복잡하니까 나중에 물어볼게요. 자, 윤리위원 국민윤리위원.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 제4조 2항에 보면 이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제가 과거 사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최하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예. 정도의 당원권 정지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저는 적절한 양형을 정해서 예. 저는 결론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 징계위죠, 징계위. 예, 윤리위. 근데 저는 이제 윤리위에 오기 전에 서범수 의원이 나름대로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우리 사태 심각성에 준하는 사과. 그러니까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과는 저는 인정하지 않아요. 최소한 뭔가 본인이 내어놔야죠. 정치인으로서. 그걸 보여주고 그걸 보여줬다면 징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 당원권 정지 정도의 어떤 국민의힘 차원에서의 징계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뭐 이걸 가지고 자꾸 그 당내의 정치적인 사안으로 또 활용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예. 자체도. 왜냐하면 김진주 씨라는 맞아요. 피해자가 그 말하자면 이번에 보안수 사건의 폐지로 인해서의 우려를 표하고 있는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자 입장에서 좀 한번 좀 다가서서 생각해야 되지만 발언의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좀 책임 있는 뭔가의 조치는 양쪽 다 있어야 된다. 서범수 의원에서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징계 입장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생각해서 3개월에서 2개월. 저는 이제 왜냐면 사실 피해자가 이거 쟁점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당연히 존중돼야 되지만 이미 쟁점이 됐고 장동혁 대표가 또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안사건 폐지 논쟁이나 이런 거에 더 집중하려면 이건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맞아요. 빨리 정리해야 그래서 저는 6개월 그냥 6개월 빨리 때리고 당권정 6개월. 저는 저런 말 실수한 것도 상당히 문제지만 말 실수한 이후에 예, 근데 그게 또 실수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본인이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했으니까 저런 얘기가 입으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저렇게 좀 비겁한 모습 보이고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책임 정치 측면 차원에서 장동혁과 뭐가 다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의원직에서 파면한다. 파면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글쎄.
그럼 파면은 안 돼요 윤리위에서. 아니 우리끼리 할 수 아, 있지. 우리끼리.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윤리. 파면한다고 국민윤리. 그랬잖아요. 아.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윤리 파면한다. 우리 고등학교 때 국민윤리 배웠잖아요. 국민윤리. 국민이 뽑았잖아요. 그래도. 국민이 파면하는 거. 그래도 서씨인데 좀 방관 포청천인데. 네, 방금 포청천 수준이니까. 해임까지. 일단은 같은 파에 있는 윤석 대변인은 재촉 사유로 의견을 묻지 않겠습니다. 괜찮죠? 아니요. 그 발언은 굉장히 저는 중대하게 봐요. 그래서 아까 장성철 소장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직접적인 예. 그런 사과의 의사 표시가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뭐 징계하자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쪽으로 초점이 갈 수도 있겠지만은 발언 자체만으로 보면 정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예. 향후를 위해서라도 지금 이 단계에서 당사자들은 조금 더 수습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서범수 의원이 바로 뭐 문체로서는 되게 진지하게 진중하게 사과하고 진종호 의원도 그렇게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장 소장님 또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뭐 울산시당 위원장에 벗어나 이런 식의 태도를 하면은 징계해야 된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하여튼 한동훈 의원이 저는 국민의힘과 보수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총선도 한동훈 제재, 다음번 대선도 한동훈 후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출마도 하고 그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런 분들과 함께하는 모습 보인다면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야 서범수 뭐 이렇게 사과하고 그 사람도 받아들였고 하는데 뭐가 문제야 막 예. 이렇게 넘어가면은요 이거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판단을 좀 고려했던 분들로부터는 더욱더 지지 외연 확장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이 들어요. 한동훈 의원 아니에요? 한동훈 의원 후보가 아니라. 대선 후보 2030년 대선 후보로 뭔 저 생각을 소리입니까? 합니다. 소장님이 이제 굉장히 이제 쓴 약을 주시는 건데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 김진주 씨의 반응이 있잖아요. 그분이 굉장히 너그럽게 이제 넘어가주는 의사 표시를 해서 일견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게 여기는 분들이 있죠, 당연히. 근데 그걸 강조할수록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가 사과받아줬는데 왜 그래 이런 논리로 흐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것은 중간에서 객관적으로 정치 상황을 판단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들릴 가능성이 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뭐 유튜브에서 그분의 반응을 자꾸 소개하길래 이러면 엉뚱한 곳으로 간다. 논점 이상해 간다. 나는 지금 이 진행자의 편집 방향과 내 생각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서범수, 진종호 두 분을 위해서라도 예. 저는 그 얘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매를 먼저 만든 게 네. 왜냐하면 두 가지 쟁점이 있어요. 자,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그 논의의 쟁점이 있고 이건 김진주 씨가 요구하는 거죠. 그다음에 서범수, 진종호 의원이 정말 망언을 한 쟁점이 있잖아요. 이게 중요하다고 해서 이게 또 가려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국민의 대의기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격을 또 국민들이 물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두 가지가 별도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빨리 징계를 해버리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쟁점의 본질은 뭐냐면 이게 정말로 이 행사를 토론회를 주최했던 저기 뭐 한동훈 의원이랑 그 친한계 참여했던 의원들의 어떤 발언들을 보면서 진짜 이 그 돌려차기 피해자인 김진주 씨의 입장에서 토론회를 했느냐 그렇죠. 그런 쟁점인 거예요. 진정성에 대한 것에 대한 비판을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예. 이게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김진주 씨를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제가 던졌는데 그게 드러난 거예요. 서범수나 진종호 의원의 이 발언을 통해서 이게 진짜로 김진주 씨에 대한 피해에 대한 우려를 같이 고민해 주려고 온 게 아니라 그냥 거기 김진주 씨 세워놓고 이걸 가지고 여당 그냥 뭐라고 하고 대통령 흔들고 정치적인 자산을 얻으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정치적으로도 치명적이지만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요. 이게 호된 신고식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잘 수습하는 모습들이 본인이 가고자 하는 정치의 방향들을 작은 것 같지만 클 수도 있어서 그거를 서범수 의원이 풀어가야 되고 진종호 의원이 풀어가야 되고 그걸 받아서 한동훈 의원도 사실 좀 억울할 수도 있겠으나 책임감 있는 좀 모습들을 보여주는 걸로 마무리를 안 하면 오래 갈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